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렇게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귀한 황금 같은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제 좋은 말씀 전해주실 굉장의 만화님 모시고 여기 블로그 워킹맘에서 이제 블로그 시작해서 퇴사까지 하신 이야기랑 그 노하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음,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풍뎅님, 이웃분들 애칭이 풍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풍뎅이라고, 네,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네, 너무 격하게 환영하고, 저희 애기들도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라 해가지고 그 행사를 다 하고, 막 케이크를 하나씩 다 들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오늘 막 네, 나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외식하러 가는 가족들도 있고, 네, 귀한 시간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준비한 게, 도움이 조금 됐으면 좋겠는데, 네,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그 16년 차 직장인이었고요. 지금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엄마이고요. 현재도 네, 블로그에 썼던 내용을 공저로 책도 출간을 했습니다. 네, 내 인생이 이렇게 예쁠 줄이야. 네, 블로그로 변한 내 인생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현재는 네이버 여행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로그 강사로 네, 서울시랑 뭐 지자체 기업 강의 이렇게 제일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규 강의 그리고 서포터즈 이런 것도 네 제가 그 블로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이제 다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지금 하고 있고 마케팅도 올해 가장 많이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뭐 풀빌라 펜션 마케팅 그리고 이제 지자체 마케팅 담당까지 하고 있고요. 네, 현재로도 블로그랑 인스타 채널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사실 저는 블로그 강의를 많이 한 거는 맞아요. 이렇게 정규 강의도 많이 했고. 그런데 블로그 테크닉에 관한 강의는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책이 나오다 보니까 블로그 글쓰기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이런 강의는 많이 했는데 오늘 주제는 그런 주제보다는 그냥 워킹맘이 어떻게 블로그를 했고 그리고 어떻게 수익화까지 해서 퇴사를 했는지 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처음 블로그 시작한 이유와 월 500 버는 부부 여행 인플루언서까지 왜 이렇게 바꾸게 되었는지와 네, 수익화 하는 거는 제가 하고 있는 수익화에 대해서 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제가 해본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까지 네,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늦게 결혼을 했거든요. 네, 내 꿈은 사모님. 제가 33세 결혼을 했어요. 네. 근데 저희 친구들이 29에 다 결혼을 했어요. 소리 안 들리세요? 소리가 안 들린다는데. 혹시 안 들리세요? 들려요? 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늦게 결혼을 했어요. 저희 친구들이 다 29에 마지막 결혼을 해가지고 제가 저희 엄마한테 이제 33세 결혼을 할 때까지 거의 집에서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엄마 전화만 하면 결혼 안 하고, 뭐 무슨 말만 하면 시집 언제 가냐. 네, 그렇게 결혼을 하다가, 네, 어떻게 인연이 되려고 했는지 남편을 만나서, 네, 6개월 만에,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려요. 네, 진시장에서 20만 원짜리 한복을 하나씩 맞춰 입고요. 네, 결혼식을 올립니다. 네, 결혼만 하면 저한테는 진짜 이렇게 행복한 일만 있을 줄 알았어요. 우리 그때는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엄마들 되게 많으시죠. 결혼만 하면 나는 775만 원짜리 샤넬백을 받고 결혼을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 친구들이 다 775만 원짜리 샤넬백 받고 결혼하는 게 그런 게 되게 이제 한 사람이 그렇게 결혼을 하니까 친구들 다 따라서 그렇게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그 500만 원짜리 보증금 500에 월 얼마짜리에 원룸에 살면서 숙기야 나 775만 원짜리 샤넬백을 시어머니가 사주셨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디다 둬야지?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해? 막 이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가 현명했네요. 네, 저는 그렇게 결혼을 못했습니다. 네, 제가 살던 원룸에서 시작을 했고요. 네, 네. 제가 그 결혼을 하는 시점에 제 부동산이 엄청나게 뛰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것도 몰랐어요, 저는. 전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이 풀리기 전에 어떤 분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남편이랑 저랑 퇴근을 하고 네, 껌껌한 밤에
그 집에서 만나서 집 한 채를 딱 보고 결혼을 했어요. 네, 부산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집 한 번 보고 계약하고, 네,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일단 그 집에는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집에도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바로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일단 그래도 그때는 제가 또 알뜰한 면은 있어가지고, 저랑 남편이랑 둘이서 500을 벌었거든요. 네, 제가 260, 남편이 240. 그래서 100만 원을 생활비로 쓰고 400만 원을 저축을 했어요. 네.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면 괜찮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아들 둘을 낳았는데 아이를 낳으니까 이거 완전 상황이 완전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워킹맘이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아들을 낳고 3개월 만에 복직을 했는데요. 네. 복직을 하니까 어, 이렇게 주변에서 저희 친한 엄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렇게 저한테 폭탄 세계를 날리는 계기가 하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친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 복직을 한다고 하니까 야, 너 그렇게 고르고 골라가지고 시집 갔는데 결국에 맞벌이 시키는 남편 만나서 결혼했어? 저한테 이제 친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출산휴가 3개월 동안 매일 같이 친하게 지내던 그 옆집 엄마는 저한테, 아니, 언니, 이렇게 조그마한 애를 놔두고 어떻게 출근할 생각을 다 해요? 근데 저로서는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막 이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회사에 갔어요. 회사 가니까 뭐라 그래요? 후배라는 또 친구가, 아니, 언니 남편은 집에서 쉬라는 말 안 해요? 네, 이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2018년 8월 1일에 블로그를 했지만 블로그의 기록은 조금 조금씩 했어요. 왜냐하면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블로그에 조금씩 조금씩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록만 하는 일이 되었어요. 부자는 모르겠고 우리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네. 저희 오빠가 저희 집에 놀러를 오면요. 저한테 부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기찻길 여 오막살이 아기 아기 잘도 잔다 이런 노래를 불렀거든요. 제가 그 17평짜리 20년 된 아파트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한 번 보고 이제 결정을 해서 그 집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행복했는데 새벽만 되면 이게 기차가 다녀요. 이 집 앞에 뒷길로. 그래서 이게 KTX나 뭐 이런 거면 빨리 지나가는데 이게 화물 열차면 새벽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오빠가 늦게 시집 간 동생 집에 와서 그런 얘기를 맨날 노래를 부르고 뭐 이랬었어요. 그래도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괜찮았습니다. 첫째를 낳았는데요. 여기에 제가 블로그 자료를 수집하면서 제가 블로그에 썼던 거를 가지고 왔어요. 네, 새 옷으로 베네쩌고리를 속사개를 하나 샀고요. 가지 수건으로 10장을 샀는데 둘째를 낳을 수도 있으니까 5장을 남겨놨대요. 제가 이거를 갖다가 2016년에 쓴 글이랑 2017년에 18년에 이 글을 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첫째를 키웠고 둘째는 베네쩌고리 3,900원짜리를 사서 입혔어요. 사실은 둘째도 베네쩌고리도 제 첫째가 있으니까 베네쪼고리가 남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입혀서 이제 나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친정 엄마가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베네쪼고리도 남이 입히던 거를 갖다가 입혀가지고 키우냐. 뭐 그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쵸. 11락은 뭐예요? 저는 이마트에서 그 노브랜드 같은 데서 3,900원을 주고 베네쪼고리를 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블로그를 기록만 하는 블로그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강의 때마다 무슨 강의가 있으면 찾아다니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그 풍백님을 만났던 그 시점이 부산 집값이 많이 오를 때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 살던 원룸 보증금 6천만 원. 남편이 6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았던 6천만 원. 그리고 시댁에서 이렇게 3천만 원 이거를 이제 빌려주셔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부동산에서 저한테 아니 세대 여기 3천만 원만 더 있으면 이거 1억 8천에 이 집 살 수 있는데 안 살래?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니요 저는 뭐
그 3천만 원 없어요. 뭐 그렇게 대출이라는 걸 또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아, 저 그렇게 못해요라고 해서 안 샀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집이 막 2억, 2억 중반 막 이렇게 계속 오르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이런 일을 겪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강의라는 강의는 다 쫓아다니고, 네,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보면은 제가 선생님 앞에 강의했던 분들 리스트를 쫙 봤는데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다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진짜 할 말 없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부자들은 강의 들을 그렇게 이제 소스를 주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처럼 이렇게 네, 하루 벌어서 네, 네, 한 달 이렇게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수보다는 저처럼 네, 이렇게 시작하는 워킹맘에게 네, 한 사람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월 500만 원 부부가 3년 안에 1억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숙명리에 프로젝트를 들어가가지고도 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째가 태어날 때는 그 저희 세 식구가 어 400만 원을 쓰고 100만 원을 저축하는 게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돌보미 선생님을 제가 써야 되잖아요. 저희는 3개월 만에 어린이집을 보낼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돈을 아끼고 아껴도 애를 갖다가 3개월 만에 네, 어린이집에 보내는 건 제가 도저히 그 짓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돌보미 선생님 1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네, 300만 원을 가지고 네, 저축을 합니다. 그래서 조기 달성을 하게 되었어요. 네, 블로그를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여기를 왜 왔냐면요. 제가 그렇게 해서 조기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아직 치킨을 못 사 먹을까? 네, 저희 집에는 룰이 있었거든요. 네, 뭐였냐면 식비는 무조건 한 달에 20만 원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남편 용돈 20만 원, 제 용돈 20만 원, 사비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타이트하게 살아야 한 달에 100만 원을 쓰고 나머지를 저축할 수가 있어요. 네, 아, 6개월 네, 대단하세요. 네. 그래서 치킨을 사 먹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네. 이게 자꾸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나 이렇게 하면은 돈 못 모으는데, 나 이렇게 하면은 아, 돈 못 모으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부업을 하겠다.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벌어서 일어나야겠다. 우리 집을 이렇게 하야겠다. 이런 야심찬 네, 마음을 가지고 네,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요. 그런데 바로 이런 일을 들어간 게 아니고요. 제가 처음 찾은 일은 문화센터에서 리본 공예를 배워서 리본을 떼서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3개월 과정이었고요. 네. 일주일에 한 번 가가지고 리본 공예를 배우는 거였어요. 가는데 30분 걸리죠. 오는데 30분 걸리죠. 네. 리본 공예 배우면 50분 걸리죠. 못하면 집에 와서 또 해야 되죠. 그런데 이거는 괜찮아. 내가 진짜 힘들어도 이거는 할 수 있겠어. 그런데 리본 공예 한 번 갈 때마다 수강료보다 재료비가 더 많이 드는 거예요. 리본을 하나 만들어 오는데 재료비를 10,000원을 줘요. 그 리본 하나의 재료비가 10,000원을 쓰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리본을 만들어서 팔아야지 내가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한 달에 50만 원을 벌려면 50개의 리본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10,000원짜리 리본을 다이소에 가면 2,000원짜리 리본도 걸렸는데 어떻게 10,000원짜리 리본을 내가 팔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50개를 무슨 수로 팔지? 라는 거부터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 리본 공예는 한 3번, 2번 가고 네, 문화센터에 얘기를 전화를 해서 환불을 받습니다. 죄송한데 더 이상 못 다니겠다. 네. 그리고 나서 시작했던 게 블로그예요. 블로그를 하면서 제가 찾아봤던 일이 일단은 자본금이 들지 않은 일을 선택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말고는 돈 쓸 일이 더 들어가면 안 됐어요. 왜? 나 목표가 있으니까. 나 3년 안에 1억 모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돈을 쓰면 안 돼. 네. 위험이 없는 일. 제가 애기 엄마가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이렇게 내가 내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한 일이나 뭐 그런 일은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저희 애기 아빠가 돈 좀 더 벌려고 당직하거나 막 이렇게 하면 아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우리 그냥 내가 좀 더 적게 쓸게 내가 이렇게 할게 당직하지 마라 밤새면서 일하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위험한 일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 제약이 없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아기를 둘 다 돌보미 선생님한테 맡기면서 일을 했는데, 어, 제가 다니는 직장의 밑에 지하철역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지하철역에 6시 5분만 되면은 지하철이 저희 집 가는 지하철 지나가요. 그럼 저는 6시 5분까지 그 지하철에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5분, 10분이 늦어버려요. 다음 열까지 기다리면. 벌써 5시 50분만 되면은 신발을 갈아 신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이런데 어떻게 어디 가가지고 무슨 알바를 할 수 있으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시간 제약이 없는 일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가 잠을 안 자도 되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망해도 좀 손해가 없는 거. 네. 그런 일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8월 1일 날 처음 네, 블로그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시작을 합니다. 네. 그 블로그 강의에서요. 제가 첫 번째 강의는 사실 참여를 못해요. 그 이유가 강의의 수강료가 그때 10만 원이었어요. 네. 강의는 들으면 열심히 할 자신은 있었는데 그 수강료 10만 원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10만 원을 구할 길이 없어요, 저한테는. 네. 또 얼마나 절실한 마음에서 그 강의에 들어갔는지, 네. 그래서 일단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앞전에 블로그를 했긴 했지만, 그냥 저 혼자서 알아서 그냥 이제 텍스트로 작성하는 것까지만 할 줄 알았어요. 제가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요, 카톡을 제일 늦게 깐 사람이에요. 하도 답답하니까 친구가 저희 회사로 와서 내가 카톡 깔아줄게. 제발 카톡에 단톡방에 네가 좀 들어오면 안 되겠니? 할 정도로 제가 카톡도 안 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네, 2018년 8월 1일 날, 네, 그렇게 꼼지락꼼지락 거리던 강의를 듣게 됩니다. 이때부터 시작되었어요. 1일 포스팅을 매일매일 했고요. 하루 이후 추가를 100명씩 하는 게 이게 숙제였어요. 내가 이 짓을 돈을 주고 이게 뭘 왜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걸 하면은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1일 포스팅도 매일매일 했고요. 하루 이후 추가도 100명씩 했어요. 이거는 뭐 애 키우면서 직장 다니는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왜? 그거보다 힘든 일이 더 많은데. 네. 그리고 출근길 30분 동안 네, 저희 아기를 어린이집에 둘 다 이제 등원을 시키면 네, 지하철역에 앉죠. 네, 출근길 30분 동안 막 이렇게 글을 써요. 그리고 20분 전에 먼저 도착을 해가지고 이 글을 다듬어요. 그리고 저장을 해놔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다가와요. 그러면 네, 또 이제 10분 전에는 대기를 해야 되니까 나한테 쓸 수 있는 시간이 40분이었어요. 그러면 불 꺼진 사무실에 네, 점심시간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또 막 이제 글을 써요. 네, 그리고 저장을 시켜놓고 발행을 하고 또 퇴근길에 또 그 다음 포스팅 할 거를 또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 날 거를.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1일 포스팅을 하고 했었어요. 근데 저희 집이 인터넷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 인터넷을 16,330원에 달아놨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돈 모은다고 인터넷도 없이 제가 살았을 때였어요. 물론 TV도 정규 방송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주 6일째 워킹맘이었거든요.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일요일 날은 발행을 못 하잖아요. 인터넷이 안 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한 게 PC방에 1,000원을 주고 PC방에 가서 글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저 혼자 아기를 보면은 PC방에 애를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유모차에 태워서 저희 집 앞에 보면은 미니스탑이라는 편의점이 있었어요. 네, 거기 가가지고 앉아서 인터넷을 끌어 쓰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애들이 여기서 과자도 많이 사 먹으니까, 네, 그 정도는 괜찮겠지 싶어가지고, 미니스탑 담벼락에 붙어가지고, 유모차 한 손으로 막 밀면서, 네, 이렇게 편집마저 해가지고, 발행을 누르고, 그렇게 해서 일일 포스팅을 매일매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습관이 지금까지, 네, 이어집니다. 되게 카톡도 안 하던 일 중독 워킹맘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1일 1포스팅도 괜찮고 열심히 하는 것도 괜찮고 나 새벽에 잠 안 자도 괜찮아. 그런데 회사 일밖에 없으니까 쓸 말이 없어요. 도대체 이게 블로그에 무슨 말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그냥 간간히 뭐 간간히 했으니까 간간히 있었던 이벤트를 얘기를 하는데 1일 1포스팅을 하려고 하면 정말 이게 소재의 고갈이라는 게 진짜 너무 빨리 일어나요. 특히나 저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단조롭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 하는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 육아 뭐 이야기도 시작을 하고요. 가계부도 그때는 매일매일 쓰고 있었으니까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친정 엄마가 시집 간다고 속옷을 이렇게 줬는데 도저히 이게 패드가 있어가지고 이게 못 입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비웠습니다라고 하지 이런 글도 쓰고 그때 저는 아직까지도 보급형 핸드폰을 썼거든요. 이게 스마트폰 최신형으로 바꾼 지는 진짜 얼마 안 돼요. 제가 수익을 하면서도요, 회사에서 돈을 그만큼 벌면서도요, 퇴사를 하고 돈을 벌어서도 저는 최신형 핸드폰을 사본 적이 없어요. 네, 다 보급형 핸드폰을 쓰면서 네,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애 사진을 보면 초점이 하나도 안 맞아요. 이거는 뭔지 아시죠? 이게 농협에 적금 들면은 3단짜리 도시락, 이게 반찬통 3개 주는 거. 반찬통이랑 도시락통 살 돈도 아까워가지고요. 네, 농협에서 주는 거에다가 도시락 싸다니고요. 이거는 그때 막 미니멀 라이프 한다고 원팬 파스타 이런 게 유행이었어요. 이렇게 그냥 파스타를 갖다가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프라이팬 하나만 있으면 파스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그다음 면 삶고 물 버려가지고 네, 뭐 소스 대충 넣고 뭐 집에 있는 네, 양파 이렇게 넣고 뭐 이렇게 만드는 거. 이런 거를 맨날 블로그에 올렸어요. 근데 맨날 저한테 피드백이 돌아오면 어때요? 네, 저 때 블로그를 했던 사람 동료들이 10명이었는데, 네, 맨날 왜 너는, 네가 왜 이런 글만 쓰느냐, 이게 뭐, 어떠한 사람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게 무슨 브랜딩이 되겠느냐, 매일 그런 피드백을 거의 한 달 내내 받았던 것 같아요. 진짜. 네, 뭐, 이렇게 준다고 하죠. 이렇게. 네. 그렇게 해도, 네, 꿋꿋하게, 네,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더 큰 시련이 옵니다. 저는 제가 애 둘을 놓을 동안 제가 그 출산휴가밖에 안 받았다고 했잖아요. 진짜 아기 낳기 일주일 전까지도 회사 다녔거든요. 출산하고 나서 제가 수술로 아기를 낳았는데, 네, 맞아요. 진짜 저 13시간 진통하고 수술했어요. 미쳤죠. 최악이에요, 최악. 네, 그렇게 해서도 그 회복실에 나와서 제가 막 그 핸드폰으로 네, 계좌이체 해주고요. 네,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렇게 수술방에 누워서도 회사 일을 업무를 보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결국 네, 저한테 더 큰 시련이 옵니다. 네, 코로나가 와요. 제가 그때 어 그때는 지금은 좀 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오면 제일 처음에 네, 이게 막 그 문자나 이런 거에 신상 정보가 다 공개되고 막 이럴 때였어요. 제가 이때를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그 블로그 알바를 한다고 네, 그 앉아가지고 그때도 인터넷이 저희 집에 안 달았을 때였거든요. 네, 그 카페베네라는 데 가가지고 네, 막 블로그 글을 쓰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와요. 아, 어머니, 저희 내일부터 유치원을,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문 닫습니다. 코로나로. 네, 그래서 예, 누구누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이제 둘 다 같은 어린이집을 다녔거든요. 그 당연히 물어보죠. 그러면 선생님, 저희 애들 말고 다른 애들은 안 와요? 네, 안 온대요. 아, 그래요? 그 어떡하지? 당장 일요일이고 그때가 오후 4시, 5시였는데 아, 어떡하지? 여보 큰일 났다. 나 진짜 어떡하지? 네, 이때부터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멘붕이. 저희 남편 회사에서도 정말 많이 도와줬고요. 네, 저도 제가 출산 휴가만 하고 출근을 했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아기도 둘이고 그때는 뭐 37밖에 안 됐을 때였는데 그때는 37이란 나이가 진짜 많아 보였어요. 저는 지금은 더 됐죠. 네, 37이란 나이가 되게 많아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도 했어. 아들도 둘이야. 근데 내가 지금 이 회사를 나가면 어디 가서 이 돈을 벌겠어? 나는 진짜 만두도 못 구워서 마트 가서 만두도 못 굽는다. 맛이 없어서. 네. 너무 만두, 남편이 니는 만두도 못 굽는다고 맨날 이렇게 구박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회사에 붙어 있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네, 출산휴가 3개월 동안 아기 데리고 출근하고 네, 3개월 동안 쉰 적 없어요. 진짜 예, 막 그 유모차에 첫째는 안고 둘째는 유모차에 태우고 목을 못 가누니까요. 애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네, 유모차에 태우고 지하철 타고 회사 가가지고 네, 첫째는 기어 다니고 막 걸어 다닐 때여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은박지 돗자리 있죠. 은색 돗자리. 그거 가져가가지고 거기 앉혀놓고 일하고. 네, 둘째는 이제 아무래도 뭐 애기니까 유모차에 자고. 이렇게 해서 회사 생활을 유지를 했어요. 근데 진짜 이제 애기만 조금 더 크면 나 진짜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오니까 어린이집에 못 가. 네. 그래서 돌보미 선생님을 어떻게 이제 정말 귀했어요. 이게 이제 돌보미 선생님도 남의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돌보미 선생님을 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한 달에 260만 원을 번다고 했잖아요. 저 6일째 워킹맘이거든요. 그럼 제 월급이 하루에 1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돌보미 선생님 월급은 한 하루에 13만 원이에요. 네, 숨만 쉬어도 저한테 마이너스예요. 숨만 쉬어도. 근데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한 달을 했어. 근데 똑같아. 사그라든대, 끝난대. 근데 코로나 아무리 해도 진짜 끝나서 기미가 안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수익도 수익이고 쟤한테 마이너스도 마이너스인데 애기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첫째가 이제 한 4살쯤 되었나? 이제 그쯤 되고 둘째도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애들이 뭐 어릴 때야 말도 안 하고 하니까 괜찮았는데 돌보미 선생님이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돌보미 선생님이랑 있는 거랑 좀 커가지고 하루 종일 돌보미 선생님이랑 방에 갇혀 있는 거랑 완전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놀이터도 가면 안 돼. 그때 코로나 때는 놀이터도 가면 안 됐어요. 예, 정말 힘들었어요. 어떠한 사람이 저희 동네에 유명한 이비인후과가 있는데 그 이비인후과에 방문을 했다고 그 이비인후과를 2주 동안 문을 닫았어요. 그렇게 잘 되는 병원을. 저희 옆동에, 아파트의 옆동에 저랑 나이가 똑같은 사람이 코로나 걸렸다고 온데 문자를 막 보냈어요. 그러면 막 이제 사방에서 저한테 막 연락이 왔어요. 혹시 나이가 같으니까 몇 년생, 뭐 누구 이렇게 가림 처리돼가지고 몇 년생이 뭐 어디서 어떤 아파트에서 뭐 코로나 걸렸다. 이러면 저한테 막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이럴 때였어요. 그래서 집 밖에도 못 나가죠. 그러니까 애들은 점점 힘들다고 해요. 엄마 안 가면 안 돼? 가지 마. 아침만 되면 돌보미 선생님만 오면 막 애들 막 자지러지게 울고, 네. 그 선생님 오시면 띵동 소리 있잖아요. 그것만 울리면 선생님이 엘리베이터에서 올라오기 그 전까지 막 붙들고, 네.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퇴사를 결심을 합니다. 내 꿈은 그냥 평생 워킹맘이었는데 나는 일도 진짜 좋아하고 내가 뭐 크게 바라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아이 둘 그냥 건강하게 키우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면서 그리고 솔직히 일도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돈도 벌고 노후 준비도 할 수 있는데 나는 진짜 이것만 넘으면 괜찮을 것 같았는데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싶어서 네 퇴사를 합니다. 네. 육아휴직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돌아온 대답이 육아휴직, 줄게. 근데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은 없어. 그래서 육아휴직이라 쓰고, 네, 사표까지 같이 쓰고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뭐 그 블로그에 또 글을 쓰니까 제가 뭐 육아휴직이 없어서 3개월 만에 복직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 이웃들이 막 댓글을 달아줬어요. 마라님 육아휴직 안 주면 불법이에요. 사장님 신고하세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떠한 직장인이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어서 내가 출산휴가 중에서도 일을 하러 나가고 하는데 육아휴직 안 준다고 사장님을 고발할 수 있어요. 네, 그건 진짜 안 다니겠다. 이 회사를 안 다니겠다. 마음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네, 한 달 내내 울었던, 한 달 내내 고민하고 일주일 내내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하철 딱 올라가면 이제, 여기를 지나면 이제 애들한테 가는구나. 네. 이제 하면 이제 아파트 입구에서 그 있었어요. 그 아파트 입구에 제가 앉는 자리가 있어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 네. 지하철에서 오면서 벌써 생각했는데 집에 들어가기 전에 공원에 앉아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 퇴사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네. 그 질문을 매일매일 했어요. 그래서 네. 결국엔 퇴사를 합니다. 육아휴직을 처음에는 전 아기가 둘이기 때문에 유급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유급으로 받지 못하는 뭐 이유도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그 인원이 어느 정도가 오버가 되면 이게 완전 이렇게 세금이나 이런 문제가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남아 있으면 너도 육아휴직으로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 다 육아휴직한다. 그러면 우리는 나오는 사람 얼마 없고 다 육아휴직한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노? 네. 그래서 네 그러면 제가 네, 어쩔 수 없죠. 하고 1년의 육아휴직을 받고 네,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기록이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연찮게요. 퇴사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독서 모임에 커뮤니티가 있었거든요. 그 엄마들이 독서 모임 하는 거였어요. 그 엄마들의 육아책을 읽는 독서 모임이었는데
거기에 계신 한 분이, 마나님 어떻게 블로그 하게 됐는지, 블로그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저한테 알려주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그냥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냥 자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블로그 이야기인 것 뿐이었어요. PPT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새벽 5시에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블로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좋고 그분들한테도 그날이 되게 좋았어요. 그 새벽에 모든 엄마들이 다 막 질질 울고 네, 그래서 한 번 더 그러면 진짜 이번에는 그 한 번 더 강의를 해줄 수 없느냐라고 해가지고 PPT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물론 강의를 네, 공짜로 또 했어요. 이제는 이번 두 번째 할 때는 테크닉을 좀 들어가는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게 소문이 나고 괜찮았어. 야 이거 너 진짜 해봐. 야 이거 너 진짜 해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 제일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남 앞에서 말하는 거랑요. 두 번째로 제일 싫어하는 게 남 가르치는 일이에요. 제일 자신 없고 너무 싫어해요. 네, 제가 제 성격이 그래요. 저희 아기가 첫째인데 1학년이거든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발표 수업을 한다고 발표를 한다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앉아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자 이거 해볼 사람 이거 해볼 사람 뭐 이렇게 하면 한 시간 동안 한 번도 손을 안 들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누구누구가 해볼까? 자 그래 다음에 해보자. 애가 입을 안 떼니까. 네. 근데 그 첫째를 보면 이제 제가 보이거든요. 네. 근데 강의를 시작을 해서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블로그에 하는 걸 갖다가 회사를 나와서 이 일을 하니까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책도 그때 마침 나올 때였고요. 공저이지만. 네. 그래서 요런 강의도 막 다니고서 하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응어리가 하나 생깁니다. 이게 뭘까요? 이거는 다른 분들도 혹시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래요. 어떠한 강의를 듣거나 했을 때 제발 그 강의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수강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때 제가 10만 원이 진짜 귀한 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 주위에 그 블로그 강사도 그렇고요. 블로그로 수익화를 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제 목적은 뭐였어요? 블로그로 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벌어보는 게 제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강사는 강의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유명한 그냥 이제 이렇게 SNS도 하지 않는 네 그냥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거기 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떤 강의를 들을 때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를 정말 배우고 싶잖아요.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로 수익화를 내신 분한테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부동산 강의를 듣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역에서도 부동산에 이제 하고 있으면서, 네, 자기도 수익을 내고 있으면서 이런 사람한테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저는 SNS를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거 하나만 바꿨는데 월 1,000만 원 벌었어. 뭐 블로그 이거 모르면 완전 손해. 네. 그런 강의는 진짜 그런 일은 없어요. 이거 하나만 바꿨는데 어떻게 월 1,000만 원 들어와요. 그런 일이 어딨어. 그거는 그냥 내가 잘나서 월 1,000만 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일인 거예요. 네. 그래서 눈탱이 맞지 마시고 또 어떤 강의를 들으실 때는 꼭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어떠한 결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꼭 이제 보고 하셔야 돼요. 자,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갈증이 있는 사람인데 블로그 강의를 해요. 그런데 그냥 어느 정도 할 때에는 그냥 블로그 기초 강의만 듣고 오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인플루언서 제도라는 게 생겨요. 사람들이 어때요? 인플루언서가 돼요. 근데 어때요? 저는 인플루언서가 아니에요. 강의할 때만 해도. 그때 강의를 할 때도 저는 인플루언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전달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저 같은 성격에서는요. 네. 그래서 무조건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었고요. 근데 그게 제가 열심히 하는 거에 증거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왜 블로그에 가계부나 이런 거 절약하는 거 이런 거 쓰시지 왜 안 했어요? 라고 하는데 저는 제 삶의 목적이 열심히 벌어서 우리 애들은 진짜 따뜻하게 키우고 싶은 게 제 그냥 목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평생 절약하는 게 제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할 수가 없었어요. 네. 나는 절약 안 하면서, 너는 절약해.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아, 뭐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뭐 이거 좋아요라는 거는 뭐 상관없지만 일단 저한테는 블로그 수익화가 먼저였어요. 왜? 나한테 오시는 분들이 그게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인플루언서가 먼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인플루언서 몇 번 만에 되는지 아세요, 혹시? 몇 번 만에 되는지 아세요? 제시님 아시려나? 40번 만에 됐어요. 홍빈님 완전 기절하셔. 네. 저 인플루언서 40번 만에, 40, 아니요, 40번 도전만. 네. 인플루언서 신청하면 떨어진다고. 이제 인플루언서 신청하면 다시 떨어졌다고 연락 오고, 인플루언서 신청하면 떨어졌다고 연락 오고. 그럼 왜 그랬을까요? 사실 저는 블로그 강의를 하면서 진짜 그 수강생들 많이 안 봤거든요. 네, 처음에는 막 되게 막 수강생 엄청 많이 몰렸어요. 근데 딱 10명에서 뭐 한두 명 정도 더 받지, 덜 받지 않아요. 더 받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피드백 하나하나 다 주고요. 첨삭도 다 하나씩 해요. 그렇게 하기에는 10명 이상 받으면 제가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키워드 어떻게 잡는지, 네.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단어와 키워드는 달라요. 블로그마다 담을 수 있는 키워드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거 딱 그냥 강의만 매뉴얼대로 딱 해가지고 끝내버리면 이 사람은 평생 블로그 뭐 해?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아, 너한테는 이 블로그 키워드가 맞으니까 이제부터 이런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해야 돼. 아, 너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네. 이거를 주기 위해서 진짜 수십 번, 수백 번 노력했어요. 그래서 네, 40번 되는 동안요. 매일 분석했어요. 정말로. 하루에 인플루언서란 단어만 몇 번을 검색했는지 몰라요. 최신으로 올라오는 걸 또 보고요. 최신으로 올라오는 걸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했어요. 누가 인플루언서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런 노하우와 하나 풀면요. 계속 읽었어요. 그거를. 그러면서 적용시키고 적용시키고 적용시켰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제 키워드 단어가 블로그에 월 500번은 부부 3년한 1억 모으기 그리고 4인 가족 가계부 워킹맘 미니멀 라이프 네, 가장 찾아보니까 지금 현 상태에 있는 블로그가 이런 이야기만 썼거든요. 이렇게 해서 네, 하려고 하니까 인플루언서가 안 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저는 미니멀 라이프의 고수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떻게 버렸는지 그냥 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퇴사를 했을 때여서 워킹맘 에세이라는 것도 제가 하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워킹맘이 아닌데 왜 워킹맘이라고 해. 나는 그냥 지금 퇴사녀야. 그냥 코로나로 못 견뎌가지고 회사에서 그냥 나가게 된 그냥 직원일 뿐이야. 이렇게 저한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뭐 강의를 하고 있었지만 그게 막 수익이 막 되는 것도 아니었고,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못 쓰겠더라고요. 내가 워킹맘이 아닌데 무슨, 네, 이러면서. 네. 그리고 4인 가족 가계부 이것도, 네, 그 못 쓴 이유가 아무래도 전 아기가 자꾸 자꾸 크고 있고, 네, 하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애기한테는 도저히 이게 아껴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나는 아낄 수 있는데 애기한테는 평생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 키워드를 다 버리고 내가 솔직하게 그러면 쓸 수 있는 글을 써보자 해서 그때 저희 애기 둘을 가정보육을 했거든요. 5살, 3살이었나? 네, 그때쯤 됐을 때 가정보육을 했어요. 그래서 가정보육은 할 게 없잖아요. 그때도 코로나였거든요. 네, 맨날 유모차에 태우고 그냥 어디 다니는 거야. 버스 타고 애 앞으로 뒤로 안고 뭐 도서관 다니고 박물관 다니고 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버스비만 있으면 되니까. 미안하게도 고맙게도 저 혼자 차비만 내면 애 둘을 태워줘요. 우리 셋을 다 태워줘요. 이런 좋은 기회거든요 싶어가지고 네. 그리고 그때도 육아휴직비가 나오잖아요. 그거 100% 저축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네.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다 버리고 인플루언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워킹맘에서 여행 인플루언서로 네,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여행 인플루언서를 바꿔도 나중에 가격으로 돌아오면 되지 뭐라는 생각도 사실은 있었고요. 그런데 제일 하지 못했던 이유는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가계부 쓰는 이야기나 이렇게 뭐 아파트 청약해가지고 당첨된 이야기나 뭐 이런 이야기를 쓰면 제 블로그 글에 댓글이 아 이거는 제가 뭐 몇 점 몇 점이고 저희 애기가 언제 몇 살이고 제가 몇 점 몇 점인데 제가 이 아파트 청약하면은 당첨이 될까요? 하고 제 댓글에 그런 글이 되게 많이 달렸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내가 그런 사람한테
제가 자신 있게 상담을 해주거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를 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행은 아니잖아요. 내가 갔다 온 사진만 쓰고 내가 갔다 온 것만 포스팅하면 되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가계부에서 여행 인플루언서로 바꾸게 됩니다. 이때부터 블로그 수익화에 대해서 들어가게 돼요. 내가 안 한 거를 남한테 할 수 없잖아요. 무조건 수익화 해야지, 무조건 수익화 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이 사람한테도 나 이렇게 수익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봐. 할 수 있어. 나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렇게 할 수 있어. 네. 계속 이거를 피드백 주기 위해서 뭐만 하면은 막 수익화, 수익화, 수익화. 네. 정말 그게 아니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블로그에 들어오는 일은 가리지 않고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블로그 체험단 이야기나 이렇게 수익화 이야기 잠깐만 해드릴게요. 네, 이거는 제가 다 하고 있는 이야기고요. 블로그 수익화 많이 아시는 게 체험단, 네, 서포터즈, 기자단, 에드포스트, 마케팅, 인플루언서, 뭐 모임, 모집, 공동구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나 퇴사를 준비하시거나, 그냥 나도 마나님처럼 한 월 500에서, 월 200, 50에서 200까지만 조금 벌어보자라고 마음 먹으신다면,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다는 거 제가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준비해봤어요. 네. 제일 첫 번째로 에드포스트는 블로그 만들면 한 2개월만 있으면 신청하시면 거의 다 통과가 돼요. 글만 조금 있으면. 뭔지 아시죠? 글 발행해서 광고 클릭하면 나한테 수익 떨어지고 이런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난이도 제가 이렇게 물음표 해놨죠. 이 이유가 뭐냐면 많이 버시는 분들은 월 천도 벌어 가세요. 에드포스트 수익하면. 진짜 탑 클래스 아니면 그냥 중간 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네, 한 100만 원 정도는 벌어가요. 그런데 일반 블로거들이 월 100을 에드포스트로 받는다? 이거 솔직히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희망 고문하는 거예요. 안 돼요. 네. 이거 하려면요. 오만 이슈를 다 끌어다 써도 안 돼요. 있는 말 없는 말까지 다 해도 이렇게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막 블로그 이렇게 돈 벌었다 하잖아요. 네. 그런 사람 있으면 통장 공개하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난이도가 이 정도밖에 그 난이도가 조금 애매한 대신에 수익화도 애매합니다. 네. 두 번째는 체험단이에요. 제가 체험단은 네. 조금 등한시했던 건 있는데 그래도 절대 무시할 건 안 됩니다. 많이 하시는 분들이 체험단도 수익화가 되나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 그냥 가서 고기 하나 먹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지금 블로그는 사실 그거는 아니에요. 네. 원고료가 거의 많이 붙어요. 그냥 고깃집은 블로그 처음 만들어도 다 생기는 게, 네, 고깃집, 그 블로그 붙는 게 제일 많이 붙는 게 고깃집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 상위 노출을 조금 할 줄 알고 이런 분들은 무조건 원고료가 붙어요. 그래서 생활비 방어만 해도 수익이긴 해요. 우리 요즘에 외식 한번 하면은 5만 원은 그냥 기본 날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생활비 방어는 되니까 하실 수 있는 거는 네, 저는 무조건 추천이에요. 블로그 수익화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티켓 같은 것도 네, 제가 어떠한 회사에 강의를 들어갔는데 회사 사람들은 자기는 그래요. 우리는 매일 야근하고 블로그 할 시간 없어요. 근데 가장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래도 일요일은 쉬시잖아요. 일요일은 아무것도 안 뭐 카페는 가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연말에 공연을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포스팅 하시면 돼요. 네. 이것도 지금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한 것만 가지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블로그 수익화 같은 거 체험단도 무시하지 마시고, 자, 이거는 제가, 네, 블로그 만들고 한 달 만에 이렇게 받은 거예요. 블로그는 참고로 3개까지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할 때 제일 수강생들이 많이 하는 게,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저는 조회수가 안 나와요. 이런 불만을 되게 많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왜 안 되는지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럼 블로그를 다시 시작 한번 해볼게요. 해서 블로그를 새로 개설해가지고 한 달 만에 한 달 동안만 받은 체험단이에요. 네. 이거 정도는 할 수 있으시겠죠. 저도 처음부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만 알면 할 수 있어요. 라고 해가지고 보여드린 거예요. 네. 체험단 받은 물건 어때요? 저는 사실 체험단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 이유가 무력이 별로 없어요. 뭐 갖고 싶어, 뭐 갖고 싶어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체험단 받으면 막 이렇게 되팔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최근에 네, 엊그제 이런 것도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냥 이게 안 그래. 보통은 뭐 누구 주고 이런 게 제일 많이 하고 아니면 아예 그냥 거절을 제일 많이 하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게 체험단이에요. 그래서
시작을 하시면 처음에는 어렵잖아요. 근데 블로그 개설하셔가지고 체험단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가리지 마시고 시작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제일 좋아요. 네. 이제 세 번째는요, 서포터즈예요. 네, 이것도 난이도를 낮게 잡았는데요. 서포터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회사 사기업 서포터즈가 있고요. 공기업 서포터즈가 있어요. 네, 서포터즈는 한 번 들어가면은 뭐 하루 발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계속 활동하는 게 서포터즈예요. 없는 서포터즈가 없어요, 솔직히. 네, 이거는 제가 성공 사례로 하나를 가져왔는데 그냥 저희 블로그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있는 거예요. 네. 한 달 6개월에 10개의 포스팅을 하면 원고료 300이에요. 물건도 주고요. 그냥 주 1회 포스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당연히 원고료 주고요. 물건 주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 숙박권도 줘요. 이게 40만 원짜리래요. 이것도 줘요. 그리고 OTO라고 해서 갔더니 교통비 3만 원도 줘요. 회사 다니면서 이 정도 수익은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여서 그래서 가져왔어요. 네, 조금만 부지런을 떤다면요. 이 사람이 되게 블로그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한 달에 포스팅 한 개 해요. 여기 제가 증거 자료로 가져왔잖아요. 이렇게 해도 네, 6개월에 300이에요. 할 수 있죠. 누구든지. 네. 그런데 저는 너무 바보같이 이런 길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왜? 내가 강의를 들어서 이렇게 배웠는데 나한테 이런 걸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맨날 일일 포스팅, 그럼 일일 포스팅 맨날 하라 하고 이웃주가 100명씩 맨날 하고 맨날 애기 사진 올리면 이거 누가 본다고 올렸냐. 뭐 도시락 사진 올리면 이거 도시락을 뭐 누가 본다고 올렸냐. 요리도 아닌 것이 뭐 맨날 이런 얘기만 하니까 수익화에서는 아예 몰랐어요.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요. 정보가 돈이라고 하잖아요.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 전집 서포터즈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서포터즈까지 다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이 공공기관 서포터즈예요. 무조건 추천해요. 네.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제가 이런 걸 알았으면 제가 회사에 목매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올해 2023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블로그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 내가 진짜 그걸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돌이켜보면은 나는 강의를 해가지고 책을 써가지고 버는 돈이 사실 많았지 블로그 수익화를 해서 버는 돈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인플루언서를 다니까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인플루언서가 아닌 사람 그리고 인플루언서 달았을 때 강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수익화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2023년에는 서포터즈를 5군데 신청했는데 5군데 다 돼버렸어요. 네, 내가 신청해야 되죠. 네. 그래서 5군데 신청을 했는데 5군데 다 돼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무시할 게 아닌 게 뭐냐면요. 이거는 내 블로그가 없어도 가능해요. 왜? 내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도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다듬어서 발행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위험 부담이나 마음의 심적 부담이 맞아요. 작가처럼요. 그런데 사진이나 이런 거 내가 갔다 와야죠. 네, 내가 쓰고 사이트는 그 사람 사이트에 그러니까 지자체 밀양시면 밀양시 사이트에 올라가는 거고 양산이면 양산시 사이트에 부산이면 부산시 사이트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위험도가 없죠. 네. 그냥 뭐, 만약에 내가 진짜 글을 개떡같이 썼으면 그 사람이 발행을 안 해주거나, 네, 그런 경우는 있지만 거의 없어요. 네, 웬만큼 다 해줘요. 그래서 블로그 서포터즈를 제가 신청을 했는데, 요거 빨리 지나갈게요. 왜냐하면 제가 서포터즈를 신청을 해가지고 이걸 가져온 게 뭐냐면요. 인스타나 SNS나 그러니까 블로그나 뭐가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서포터즈는요. 그런데 이 사람이 팔로워가 145명이에요. 네. 제시님 아시잖아요. 블로그를 해보면 이웃수 145명 만드는 게 힘든가요? 네. 인스타 해보신 분이 계실지 아니실지 모르겠지만 인스타 팔로워 145명 만드는 게 힘든가요? 일주일 컷. 예. 그렇게 해도 다 서포터즈 다 해요. 네. 이틀이면 가능해요. 블로그 좀 해보셨나 봐요. 네. 그렇게 해도 팸투어 다 와요. 제가 그 블로그를 하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순간이 뭐냐면 올해 제가 울산시 팸투어, 뭐 남해시 팸투어 여러 가지 팸투어를 진짜 많이 초청받아서 다녔어요. 물론 팸투어를 가면요 돈도 줘요. 네, 돈도 주지만 1박 2일 동안 밥도 줘요. 최고급 호텔도 재워줘요. 그리고 여기에
붙는 인원이요. 벌써 막 공무원만 5명이 차에 올라와요. 붙어서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 좀 해주십시오. 네, 1박 2일에. 네, 이렇게 하고요. 제가 울산시 이번에 갔을 때 좀 좋았던 게 뭐냐면, 저 사실 1박 2일 우리 아기가 1학년인데 블로그 활동을 아무리 하면서도 애 학교 빼먹고 블로그 활동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제 원칙이에요. 네. 뭐 아무리 좋은 풀빌라가 와도 네, 풀빌라 때문에 돈 벌려고 학교 결석하고 뭐 물론 할 수 있죠. 하고 데리고 가진 않아요. 네. 그냥 아직 1학년이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학교를 빼먹고 팸투어에 참여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 울산시 그 현대자동차 있잖아요. 네, 거기를 견학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거기 견학을 할 수 없어요. 사진 촬영도 안 돼요. 그래서 사진 촬영한 게 없어요. 네, 딱 진짜 팸투어 오신 이 분들만 특별히 울산시의 그 현대자동차에 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남자이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와, 이런 기회가. 네, 그래서 애들 데리고 갔다 왔어요. 맞아요. 패밀리 투어처럼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 가족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족을 다 해요. 그 대신에 뭐 해야 돼요? 네, 블로그에 그냥 한 개 정도의 다리태 관광 포스팅 하나씩은 해줘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냥 이웃수가 145명이어도 참여할 수 있어요. 거기 오신 분들 다 그렇게 오신 분들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파워블로거도 있지만 아닌 분들이 더 많았어요. 네. 그래도 할 수 있어. 근데 왜 이걸 못해요?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경주에서 한 달 살기 하면요. 이게 한 달 살기 한다고 해서 한 달 동안 다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워킹맘들 2박 3일 휴가는 가시잖아요. 최소한 3박 4일 휴가 가시잖아요. 그럼 이거 신청하셔가지고 한 달 살기 하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박 4일만 살아도요. 3박에 대한 그 숙박비 지원이랑 식비 지원이랑 체험비 지원을 해줘요. 네, 근데 제주도는 조금 네, 경쟁이 치열하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왜냐하면 쓰는 돈이 더 많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요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현금 수익으로 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잡았거든요. 제가 이거 한 달 살기를 해가지고 한 달 살기란다. 펜토 그 SNS 서포터즈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 울산시에서 그 서포터즈 모임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올해요. 갔어요. 그러니까 막 그 장미꽃 한 다발씩도 막 주고요. 그리고 막그 3만 9천 원짜리 뷔페에서 밥도 주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삽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또 교통비도 주고요. 블로그 포스팅 하나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아직까지 안 했어요. 네. 해도 해요. 그리고 뭐 수소 전기차가 새로 나왔다고 해서 이제 그 근데 시승식을 그냥 무료로 그냥 저희한테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런 기회도 주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포터즈를 하면요. 한 달에 발행하는 건수가 보통 뭐 지자체마다 다르긴 한데 2건에서 뭐 4건, 많이 할 때는 5건씩 하거든요. 한 지자체에서. 근데 거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가도 이 선생님이 계시고 저기 가도 이 선생님이 계시고 여기 가도 이 선생님이 계시는 거예요. 저도 서포트 5군데 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혹시 한 달에 이거 서포터즈 활동하면서 포스팅 발행 몇 개 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막 웃으시더라고요. 혹시 그러면 뭐 몇 군데 정도 하세요? 10개? 그러니까 그보다 많대요. 한 20개? 그보다 많대요. 발행은 몇 개 하세요? 60개를 한대요. 60개 그 이상도 한대요. 어떤 때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거 SNS 서포터즈를 하면요. 글 하나당 5만 원에서 7만 원을 줘요. 네, 글 하나당.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 60군데를 가야지 글이 60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인스타도 있고요. 블로그도 있어요. 블로그의 글도 인스타에 다시 편집해서 드리면 되는 거고요. 그냥 우리 출장 가듯이 한 시에 부산시 있죠. 남구 있죠. 서구 있죠. 진구 있죠. 북구 있죠. 다 하시는 분은 다 하세요. 네, 그러면 부산시에만 지금 몇 개예요? 이것만 있어요. 환경공단 있죠, 교육청 있죠, 네, 박물관 있죠. 여기서 서포터즈를 다 따로 구해요. 그럼 다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밀양 한번 가가지고요, 하루 가가지고 6군데 찍어 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제출하면 돼요. 우리 출장 가잖아요. 저희 아기가 어릴 때 제가 그 꼭 필수로 해야 하는 그 교육이 있어서 서울로 출장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아기가 그 계란을 먹고 좀 체했나 봐요. 막 그 유치원에서 막 계속 예, 막 토하고 얘 진짜 안 되겠다고 빨리 어머니 오셔서 데려가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서울이에요. 저희 남편도 출장이에요. 진짜 피가 말라요, 진짜. 내가 지금 출발해도 5시간은 걸려, 우리 집까지. 기차 타고 가서, 기차 타고 내려서, 이렇게. 네. 근데 이건 어때요? 내가 출장을 가서 가면은 되는 거고,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다음날 가도 되고. 네. 그렇게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언뜻 잡아서 60개 포스팅을 하면은 5만 원만 잡아도 얼마예요, 한 달에? 네. 계속 나오시죠? 네. 저도 제가 저희 친정 근처에 동네에 서포터즈를 일부러 신청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엄마 아빠 모시고 여행하려고요. 저희 엄마 아빠 평생 여행 안 하셨거든요. 저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저 데리고 어디 놀러 간 적이 없어요. 네, 그럴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그런 분들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지금요, 그 서포터즈를 하면서 엄마 아빠 모시고 매일 갈 때마다 뭐 카페도 가고, 네, 이렇게 뭐 정자에도 가고, 산에도 가고, 매일 모시고 다녀요. 저희 아빠가 저만 기다려요. 저만. 이렇게 차 태워서 놀러 데리고 다니는 사람 너밖에 없다고 맨날 저만 기다려요. 카페 가잖아요. 카페 가서 아빠 커피 먹고 나 커피 먹고 우리 가족 커피 먹고 2만 원 나오잖아요. 그런데 블로그 포스팅 하나 제출하고 인스타 포스팅 하나 제출하잖아요. 그럼 14만 원 줘요. 아빠 모시고 여행도 하고 14만 원 받는 거예요. 물론 2만 원은 뭐 제하는 거죠. 근데 저희 아빠가 이렇게 카페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너무 좋아하세요. 네. 이런 수익화 방법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눈여겨보시고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요. 네, 제가 울산시에 갔는데 이제 버스에서 이제 하루 이렇게 하고 내리면서 이 선생님께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울산시에 12년째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 고맙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네, 먼저 내리겠다 이러시면서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멋진 거예요. 이 보는 게. 제가 가서 보면은 젊은 분들은 거의 없어요. 서포트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아예 젊던가 아니면 아예 나이 많으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퇴직하시고 일하면서 예, 노후에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고요. 그리고 무조건 직장인들 되게 많으세요. 그냥 예, 아니면은 정말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은 회사 그만두고 진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서 네, 하시면 돼요. 많이 하지 마시고 한두 군데 하셔가지고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나들이 갔다 오시면 되는 거예요. 애들 데리고. 그리고 제출하시면 돼요. 그러면 최소한 네, 네, 맞아요. 맞는지도 시도해 보시고요. 네, 저는 너무 멋질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또 하나의 기회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서포터즈 활동을 해서 정규직이 되는 경우도 저 봤어요. 뭐 어떤 대학생인데 같이 서포터즈 활동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왔어요? 이게 평일에 회사 안 다니고 올 수 있어요? 라고 하니까, 아, 회사 다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가 이제 한국공사, 네, 거기에 부산 여기 서포터즈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대요. 그분이 대학생 때 그 서포터즈 활동을 했는데 그거를 뭐 잘 했겠죠. 그래서 취업을 그쪽으로 해버렸대요. 서포터즈 활동을 하다가 취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서포터즈를 관리하고 네, 원고를 받아가지고 발행하고 네, 이런 일을 해줘요. 출근 안 해요. 저희 집 아파트 근처에 살아요. 거기 집에 앉아가지고 매일 해요. 자,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또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이 열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좋은 곳, 재미난 곳, 제일 최신 정보를 서포터즈들이 물어오잖아요. 그럼 얘는 그거 보고 발행하면서 자기 채널도 키우는 거예요. 자기도 여기 갔다 와서 하고.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나 가능성이 많은 나이예요. 저도 제가 이거를 알았다면은 저 260만 원 받고 회사에 그렇게 미친 듯이 안 다녀요. 지금 이거 서포터즈 해가지고 사실 이거 비정규직이잖아요. 정규직도 아니고 내가 내년에 이거 서포터즈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너 SNS 할래? 회사 다닐래? 하면 네, 회사 안 다녀요. 네, 내가 우리 애기 맨날 아침마다 울고 불고 하면서 네, 보낸 세월이 있는데 네,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도 있으니까 회사를 그만두라는 거 아니라 네, 다니시면서 이런 일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블로그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모의 모집이에요. 네. 내가 강의를 하는 것도 물론 수익화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강의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요. 챌린지 형식으로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저희 만화블로그에 네.
정말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 되게 애기 공부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한번 해보시겠어요? 라고 해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너무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 네, 지금 25기까지 왔어요. 뭐냐면 이제 아기가 1학년이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에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인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표 공부를 인증하는 거예요. 우리 서울대에 보내자 열심히 해서 네, 물론 그런 뭐 우스갯소리에 막 목표도 잡고요. 네, 자기 나름대로 애들한테 교육관도 있고요. 그래서 서로 모여서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지금 무시를 못하는 게 뭐냐면 네, 여기에 계시는 인원이 20명에서 30명이에요. 그러니까 인증을 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그런데 한 달에 30명에서 20명이 챌린지에 참여를 하면 보통 얼마씩 내요? 네, 보통 뭐 5만 원 정도가 제일 맥심이죠. 그죠? 네, 한 달에 챌린지 하면 5만 원 제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운동 루틴 이거 운동은 내가 하는데 챌린지인 거예요. 같이. 저도 운동 혼자 하는데 그냥 오늘 운동했어요.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그 방에 들어가는데 네, 5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그냥 한 달에 맨날 뭐 잘했어요. 막 이러면서 우리 오늘 뭐 크리스마스예요 하면서 커피 쿠폰 다 쏴도 네, 얼마에 2, 50, 100만 원이죠. 네. 그 정도는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챌린지를 갖다가 회사 다니면서 못 하나요? 회사 다니면서 이런 챌린지 할 수 있지 않나요? 저도 독서 모임 챌린지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 네, 할 수 있죠. 회사 다니면서 챌린지 하는 게 뭐 어때요? 어차피 집에 와서 공부하고 애들이랑. 네. 어차피 나 회사 가가지고 점심시간에 단톡방 하고. 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맨날 하는 일을 같이 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블로그를 하면은 이걸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은요, 공동구매예요. 사실 이거는 제가 추천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거를 하는 이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 이거는 블로그에 손상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예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다 걷어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지 아시죠? 그 쿠팡 파트너. 내 블로그에 이렇게 삽입해가지고 그 링크 같은 거 넣어가지고, 뭐 할인 코드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쪽으로 뭐 해주시면 뭐 저한테 뭐 얼마 떨어지고 이런 거 있죠. 네. 예, 어쨌든 공동구매나 이런 링크는 제가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일단 장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할 바에는 공동구매나 이런 걸 할 바에는 내가 아예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걸 뛰어들겠다. 네. 그런 거랑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블로그 수익 계산은 조금 뺐고요. 자, 일곱 번째 마케팅이요.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또 마케팅이라는 일이 있거든요. 네, 난이도는 높지만 보람도 있고요. 수익도 정말 높아요. 이게 제일 높아요, 사실. 2023년부터 또 이 일도 시작을 했는데 마케팅을 하면은 처음에 저도 마케팅이 좋아서 시작을 한 건 뭐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제가 풀빌라 협찬이나 패션 협찬 가잖아요. 그러면 보통 여행 인플루언서들은 원고료를 주거든요. 그래서 원고료를 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집이 장사가 안 되는데 오늘도 전화가 오셨어요. 아니 우리 집이 요새 예약이 좀 떨어지고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 마나님은 이런 데 많이 가니까 내한테 좀 얘기 좀 해봐요. 우리 집의 잘못이 뭘까? 우리 집에 뭐 이게 뭘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진짜 많이 가보니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사장님, 예약을 할 때 이런 문자나 이런 걸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블로그를 하니까 체험단 이런 거 선정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장님은 어떻게 노출시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아, 우리는 키즈 풀빌라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어떤 블로그는 키즈 풀빌라를 담을 수가 있고 어떤 블로그는 키즈 풀빌라를 해도 절대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체험단도 제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체험단 선정도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을 하면 체험단 선정이나 네이버 플레이스를 원하시면 그런 거 세팅이나 뷰텐 노출은 뭐 제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커뮤니티 카페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글 같은 거 써주는 거랑 뭐 인스타 요새 당근도 다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일 같은 경우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모르고서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이 일을 안 해보고 마케팅을 할 수 있어요? 그 기초가 무조건 블로그는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뷰티 노출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있고요. 그래야지 체험단 선정도 할 수 있고요. 카페에도 검색이 어떻게 해야지 카페 검색이 되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제가 마케팅 한다고 막 서로 마케팅 해야지 마케팅 요새 뭐 마케팅 브랜딩 제발 신중해라. 너도 브랜딩이 안 됐고 너도 마케팅을 못 하는데 왜 남의 이 사람은 이거 하나 오픈하려고 인생을 걸었다. 이 사람 가장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네, 꼭 이야기를 네, 하거든요. 근데
블로그를 배워서 점차점차 이 일을 넓혀가시면 이 일도 진짜 매력적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그것도 수익이 높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제가 그 체험단으로 마사지 샵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창원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산에다가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아니, 창원인데 창원에다 하지 왜 부산에다가 이걸 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 말이 되게 가관이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분이? 네, 음소거가 다 되어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제가 부산 무슨 무슨 동 피부 관리를 쳤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블로그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 와가지고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창업을 하실 때요. 그냥 사업자 등록하고 아이템 쌓고 창업하시면 안 돼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요. 그 블로그 오픈식을 먼저 하시고 사업자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블로그 오픈식을 먼저 하고 네 들어가셔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은 창업을 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간판만 단다고 해가지고 손님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일을 해보면 이 얘기를 저희 강의에 오시는 분들마다 하는 게 이제 제가 다니는 체육관이 있어요. 다니는 체육관이 있는데 이제 뭐 1주년도 됐고 이제 회원들도 떨어지고 홍보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175만 원을 주고 이 동네에 있는 1대2 아파트에 침투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전단지 돌리는 거. 그거를 175만 원을 주고 돌렸어요. 네, 손님 몇 명 왔을까요? 전단지를 175만 원을 주고 네, 아파트에 돌렸는데. 체육관이니까 알잖아요. 어떻게 왔는지. 한 명도 안 왔어요. 네, 한 명도 안 왔어요. 한 명도 안 왔어요. 네, 맞아요. 검색하고 와요. 또 하나의 예로요. 얼마 전에 저도 제가 다른 또 마케팅도 하고 있는데 전단지 8천 장 돌렸어요. 몇 명 왔어요? 2명 왔어요. 네, 그게 요즘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블로그 조회수가 8천이었으면 어땠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창업을 하실 때도 내가 생각하는 게 좀 달라지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요즘에는 온라인 창업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블로그 포스팅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내가 퇴사를 하고 치킨집을 차릴지 내 남편이 퇴사를 하고 치킨집을 차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적어도 내가 블로그에 알면 대행사를 쓰더라도 민생이는 안 맞는다는 거죠.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네. 자, 브랜딩 구축과 직접적인 홍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제가 그 만화블로그에 오시는 분들이 강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논술학원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중요한 게 약사님들 되게 많으세요. 네. 근데 이분들이 왜 블로그를 하려고 할까요? 예전에는 글을 잘 써가지고 책을 쓰면은 되는 시대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그 책을 써가지고 내면은 책이 되게 잘 되나요? 네, 아니잖아요. 맞죠? 네. 그 출판사에서 무조건 마케팅 본인이 직접 하라고 해요. 내가 진짜 뭐 유명한 작가면 뭐 TV 출연하고 하면은 또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블로그에 글을 써가지고 나를 알리고 인지도도 좀 있어야 되고. 책 아무도 안 사요, 진짜. 제가 또 한 예로 유퀴즈에 유코비라는 분 나온 거 보셨어요, 혹시? 그 워킹맘이 막 되게 웃겼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아, 저 사람 곧 책 쓰겠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역시나 책을 써서 냈더라고요. 네. 워킹맘이 어떻게 뭐 한 거. 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브랜딩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강의하시는 분들은요, 블로그를 하면, 네, 1년 농사를 다 짓는다고 해요. 1년 농사를. 그러니까 강의를 직업적으로 뭐 코칭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자기 마케팅을 자기가 해야 되니까 블로그에 글을 쓰면은 네, 1년의 계약이 다 된대요. 진짜 이거는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이 저희 그 블로그에 같이 있어서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공방 같은 경우에도 얘기를 드리면 공방도 마찬가지로 강의를 나가거나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공방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강사로 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어떤 분은 도라지 첨가 만들어가지고 맨날 판매에만 연을 올리다가 아, 이거 하지 말고 너는 젊으니까 강의를 해. 도라지 첨가 만드는 거 강의를 하고 한옥마을 가서 외국인한테 강의하고 이런 거 한번 해봐. 지금은 도라지 첨가 만드는 거 그 강의가 훨씬 더 많이 네, 비율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내 책도 내가 팔아야 되고요. 내가 강의를 해도 내 강의도 내가 팔아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채널을 하나 있거나 내 홍보를 내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8번 때문이라도 블로그를 가장 추천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나에게 블로그란 그냥 저한테는 일중독 워킹맘에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냥 통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제가 뭐 지금 와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한테는 회사 다니면서 2년 동안 일 포스팅을 하고 매일 점심시간마다 밥 굶어가면서 저 회사 다니면서요. 점심시간에 제대로 밥 사 먹은 적이 없어요. 네, 맨날 그 아까 그 그지 같은 도시락 싸다니거나 애들 먹고 나면 담아가지고 햄 가져가고 전날 뭐 그 엄마가 밑반찬 좀 해서 보내주면 그거 담아서 가고 네 그렇게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라떼 한 잔 사가지고 가가지고 그거를 퇴근할 때까지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부르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 회사에 가면 뭐 언니 남편은 집에서 쉬라고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 다닐 때만 해도 워킹맘이 제 주위에 한 명도 없었거든요. 털어놓을 데가 없어. 그냥 지금은 조금씩 보이긴 하는데 저희 친구들도 일하러 다니는 애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내 말을 아무도 이해를 못해. 내가 힘든 거를 얘기를 해도 아무도 이해 못해. 그냥 내 얼굴에 침 뱉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맨날 회사 가서 남들은 아, 점심도 굶고 힘들었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네, 새벽까지 맨날 네, 글 쓰면서 네, 새벽 운동하고 새벽 기상을 몇 년 동안 하면서 힘든 것도 분명히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블로그 글 쓰는 시간은 정말 정말 저한테 재밌었고 진짜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내 인생을 바꿔준 블로그. 네. 무조건 하나는 하세요. 블로그 하셔도 좋고요. 인스타 하셔도 좋고요. 유튜브 하셔도 좋아요. 근데 어떠한 채널이라도 무조건 하나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블로그를 하는 게 조금 힘들다고 하시는 게 텍스트가 조금 길어야지 아 되니까 좀 힘들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인스타 하시면 아, 사진을 너무 잘 찍어야 되잖아요 라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유튜브를 하시면 아 내가 영상 편집도 이것도 아무것도 못하고 아, 안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블로그를 좀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입 장벽이 좀 낮아요. 이 세 개 중에서는요. 네. 그래서 블로그를 할 줄 아시면 당연히 사진도 신경을 써서 몇 장 이상 넣어야 되니까 넣어야 되고요. 텍스트도 당연히 글을 쓸 줄 아니까 글 쓰는 실력도 늘게 되고요. 그리고 글을 쓰면은 일단 그게 브랜딩이 되는 거예요. 너무 짧게 짧게 쓰는 것보다. 그리고 영상 편집. 요새 블로그는 모먼트 안 하시면 안 되거든요. 영상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편집 실력도 늘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해보니까 제가 블로그 16,000명 이웃을 만들었는데 거의 한 10년이 걸렸거든요. 네, 지금 블로그를 갖다가 2018년 8월 1일부터 이웃 추가를 100명씩 하면서 다녀도 16,000명 걸리는데 지금 몇 년 걸렸잖아요. 만드는데. 근데 인스타 같은 경우에도 블로그를 하니까 인스타가 보이는 거예요. 인스타를 무조건 해야 했으면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블로그에 하는 내용을 인스타에 그냥 옮겨 담기만 했거든요. 정말이에요. 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3개월 만에 만발이 되더니 6개월 만에 1만 7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낮은 블로그부터 시작하셔서 이제 조금씩 하면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 채널에서 하세요. 내 채널. 맘카페에다가 올리지 마시고요. 사실 제가 브런치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브런치에다가 글 쓰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브런치에다가 쓰셔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채널은 내가 더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브랜딩을 하거나 홍보를 하려면요. 그래서 이왕이시면 내 채널에다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수익화도 얘기를 했고 다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 남는 거는 나만의 스토리예요. 네. 유명한 사람도 많고 잘난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 이야기가 궁금한 거예요. 풍백님의 이야기가 궁금한 거잖아요. 저 사람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해? 저 사람 옆에 있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네, 맞아요. 나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 블로그나 인스타 가서 보시면 하루 방문자 수가 뭐 10,000명, 20,000명 돼. 그런데 맨날 쓰는 글이 컨트롤 C, 컨트롤 V야. 맨날 남의 연애 기사, 뭐 이런 거 있죠. 이혼한 이야기, 이슈 되는 거. 이런 거 쓰는 사람한테 팬이 있어요? 뭐 신문을 읽지 왜? 그죠? 네. 인스타 팔로워도 마찬가지예요. 인스타도 제가 마케팅을 한번 해보면요. 10만 팔로워라도 물건 하나도 못 파는 애들이 하나도 못 팔아요. 근데 팔로워 1,000명을 가지고도 1,000개를 파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발, 네, 컨트롤 C, 컨트롤 V 하지 마시고, 네, 내 채널에서 나만의 글로, 나만의 브랜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지 같은 도시락 올려도 되고요. 네, 미니멀 라이프 한다고 속옷 올려도 상관없어요. 초점 안 맞는 사진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왜? 저도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인터넷도 안 달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 하는데 뭐 나는 뭐 애가 어려서 못해요. 뭐 이렇게 못해요 하면 솔직히 속으로 그냥 아, 저 사람 안 하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요. 아니면 자신감이 없거나 뭐 그런가 보다. 아, 그래도 하면 참 좋을 텐데. 네, 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시간은 지나가고 아이는 커요. 나는 늙고요. 회사는 네, 언젠가는 내가 떠나야지 그죠? 네. 그래서 뭐라도 꼭 하나는 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블로그 할 때 진짜 서툴렀어요. 서툴렀지만 진짜 정성은 정말 정말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이거 2018년 8월 15일 날, 네, 8월 1일 날 블로그 처음 했다고 했잖아요. 8월 15일 날, 그러니까 12일 날린 것 같아요. 처음으로 돼지고기집이에요. 돼지고기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너희 집 근처에 3만 원짜리 고깃집이 생겼는데 3만 원짜리 체험단을 해줄게. 너 여기 올래? 라고 해서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블로그에 지금 쓸 글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하려고 8월에 이 더운 날, 이 숯불구이 집에 갑니다. 네. 손님이 없는 시간을 타서 오후 4시에 깐난쟁이 저희 둘째랑 네, 저희 첫째랑 남편이랑 4명이서 3만짜리 고기를 체험하러 가요. 그리고 체험하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정말 정말 열심히 썼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랬더니 이 사장님께서 업체에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제 전화번호를 물어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와, 내가 고깃집 하면서 많은 체험단을 받아봤지만, 내가 이렇게 체험단 해주시는 분을 처음 봤다. 그래서 문자도 남겨주시고, 네, 다음에 언제든지 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마케팅도 이렇게 연결되고, 소개해 주시고, 한 번도 저 마케팅 한다고 누구한테 뭐 이렇게 영업 뛰거나 그렇게 한 적 없거든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발전해서 또 풀빌라, 펜션도 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저 풀빌라 펜션 간지 얼마 안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고료 받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거의 2년 내내 이웃 추가만 하고 일일 포스팅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부족한 게 시작을 했지만, 네, 꾸준히만 하면, 네, 뭐든지 하나에서는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제 강의 목표가 이거였거든요.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단 한 명이라도 블로그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블로그, 그거 해가지고, 뭐, 얼마 번다고, 블로그 그거 해가지고, 뭐, 무슨 노후 준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제 오늘 목표는 이거예요. 네. 안 해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라고 하죠. 네. 네. 한 사람이라도 하시는 분이 생겼으면은 그러면 저는 오늘 너무 기쁠 것 같고요. 이거를 최근에 뉴스를 보고 찾아왔어요. 네. 내가 나이가 들어서 50만 원을 벌려면 50시간을 일을 해야 된대요. 퇴직을 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블로그를 하면서 아까 제가 알려드린 서포터즈도 하고 체험단도 하고 네, 모임도 만들어서 챌린지도 하고요. 저는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해서 이런 일을 하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 지금도 그래서 좋고요. 그냥 같이 소통하면서 내 이야기하면서 네, 회사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보람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너무 블로그가 좋더라고요.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 블로그 글쓰기 꼭 하세요. 네, 너무 많이 들어서. 저는, 어, 너무 부끄럽게도 나이가, 결혼을 해서까지도 제가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내가 뭘 먹는 걸 좋아하는지, 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네.
친구들이 소개팅을 해준대요. 야, 니 어떤 사람 좋아해? 몰라? 그럼 네가 적당히 좋은 사람 해줘. 네, 맨날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무슨 일을 할 때 행복해? 몰라? 모르겠어. 맨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맨날 회사 집, 이것만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경력은 진짜 너무 많았어요. 왜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일을 했으니까 경력은 많았어. 근데 저한테 다양한 경험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같은 생각, 같은 일, 같은 공간.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블로그 글쓰기를 하니까요. 내가 보여요. 그냥 회사에서 불 끄고 글 쓰면서 내가 좋아서 웃고, 내가 좋아서 울고, 내가 위로받아서 눈물 닦고 나가서 일하고. 네, 나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글쓰기는 꼭 한번 어느 채널이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블로그를 하면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요. 아, 저 죄송한데 지금 스케줄이 안 돼서 여기는 안 됩니다.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아들이랑 이렇게 있으면서도, 네, 옆에 있으면서, 아이 옆에 있으면서 일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선택하는 일이잖아요. 제가 선택하는, 좋아하는 일을 선택당하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 세 번째, 내 주변 환경이 달라집니다. 저는 제가 저희 시골에서 컸거든요. 시골에서 컸는데, 어, 아직도 저한테 왜 이렇게 아직 그 친구들이 아직도 저한테 있죠. 너 왜 아직도 회사 다녀? 너 아직도 이거 해? 너 아직도 이거 이렇게 살아?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블로그를 하면 나서부터는 와, 마나님 진짜 멋있어요. 와, 마나님 진짜 대단하다. 오히려 블로그를 해서 좋았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완전 달라져요. 그리고 내 환경이 너무 달라져요.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그 2010, 그때 신혼 때 막 후배님하고 얘기를 했던 게 있어요. 제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후배님 어떤 곳으로 이사를 갈까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너무너무 지금 생각해도 그 일이 너무너무 고맙던 어떤 게 이게 알면요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해요. 너무 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너무 큰 영향을 줄까 봐 말을 못 하거든요. 왜? 내가 추천했는데 망하면 어떡해, 이 사람. 맞잖아요. 잘해줘도 본전인 거예요. 그런데 마나님, 이거 어때요? 이거, 여기 집 어때요? 라고 하면서 반대편에 제가 살고 있는 데가 그때 전세 1억 5천에 집이었다고 했잖아요. 그 도로변을 두고 이 반대편에 전세가 거의 2배의 가격이었어요. 가격은 높죠. 근데 애도 이제 커가고 하니까 마나님 소득도 이제 점점 저축도 많이 하시니까 이 집으로 전세를 가보시는 게 어떠세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이 집을 사거나 이 집으로 전세를 가거나. 그래서 제가 그때는 뭐, 아니, 내가 지금 왜 저기를 2배 되는 전세를 두고 저 집에 가라고 하지? 내가 그때는 그 생각을 되게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 말을 듣고 제가 2년 후에 그 집에 전세를 들어가요. 그 9배짜리 아파트에. 그때부터 제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요. 와, 우리 앞집 사는 사람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지하 주차장에 트럭에서 파지를 내리는 거예요. 파지를 내려.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제가 이사를 오니까 와가지고 아이 아가씨 뭐 이런 와 세대 밑에도 우리 집이고 앞에도 우리 집이고 다 우리 집이다 뭐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내자 뭐 이런 그 아파트에 파지를 주고 다니면서 몇 채의 집을 갖고 사는 거예요. 와 부자들은 이렇게 돈 버는구나. 물론 그 집이 제 집은 아니었지만 완전 제가 보는 눈이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제가 부동산 강의도 진짜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퇴근을 하고 그 해운대에 어떤 유명한 서울에서 유명한 강사가 아직도 이분 되게 유명하세요. 부동산 강의를 한다고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광클 해가지고 그 강의 신청을 합니다. 퇴근을 하고 나서 저희 회사에서 해운대가 진짜 멀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갔어요. 강의 시간까지 기다렸어요. 강의를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오신 분들이 다들 뭐 무슨 되게 뭐 강의에서 무슨 찍어주기만 하면 막 KTX 예약해라 빨리 뭐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오신 분들이 다 원하는 거는 어떤 아파트를 살까 이거 찍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막 맨 마지막에 막 선생님 뭐 이게 어디 사야 될지 하나 찍어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사익비치를 찍어주셨어요. 근데 그때 사익비치가 갭이 5억이었거든요. 제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몸살이 났어요. 그 예약을 듣고. 너무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 집이랑 우리 엄마 아빠 집이랑
우리 시댁집을 다 팔아도 5억이 안 되는데 어떻게 계획을 5억을 주고 저 집을 사라고 나한테 지금 추천을 해주냐. 와, 이러면서 막 그때는 그 얘기를 듣고 막 거기까지 갔죠. 또 집에까지 막 밤 11시, 12시까지 집에 지하철 타고 왔죠. 하루 종일 서서 일했죠. 막 지하철 화장실에서 제가 막 얼마나 아팠는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그걸 추천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해보면서 그 아파트 가서 보는 눈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요, 내가 환경을 바꿀 수 없으면 블로그 환경이라도 진짜 바꿔보세요. 네. 서울대를 목표로 애들을 집에서 공부하는, 시키는 엄마도 있고요. 진짜 엄마표만 해가지고 하는 엄마도 있고요. 아니면 왜 정보력 일 하잖아요. 네. 세상에는 진짜 다양하게 사는 사람이 정말 정말 많아요. 그래서 블로그는 꼭 한번 SNS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맨 마지막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내 노하우, 우리 다이어트 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다이어트 하는 방법 다 알죠. 뭐 적게 먹고 뭐 뛰고 뭐 다 알죠. 그런데 진짜 궁금한 거는 저 사람에 대해서 궁금한 거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궁금하게 내가 나를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노하우를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이 내 거를 궁금해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어때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서울대에 보낸 엄마들은 서울대 들어간 학생들은 많은데 서울대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내 아들이 서울대에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서 강의하는 엄마는 없다. 거기에 대해서 책을 쓴 엄마들은 진짜 별로 없다. 아니 이렇게 훌륭하게 아들을 키웠는데 왜 그럴까? 그게 난 너무 안타깝다. 네, 저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작은 노하우라도 괜찮습니다. 남겨버리고 지나쳐버리면 절대 그거 글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거든요. 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강의 준비하면서 다짐한 게 있거든요. 네, 저는 사라지지 않는 블로그로 겠습니다. 네. 제가 강의를 하면서 뭐 크게 테크닉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 손 놓지 않은 그거 하나만으로 온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하나만 좀 인정해 주셨으면은 네,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팅창에 박수를. 아니, 아, 준비를 사- 음, 예, 사실은 그때 마나님 그 집에 원래는 투자자면은 그때 전세 살라는 말을 절대 안 하는데, 제가 그때 마나님께 왜 그 아파트에 전세를 권유했냐면은, 마나님이 이러이러해서 이 집에 살아야 돼요. 근데 내 원래 꿈의 아파트는 좀 아파트예요 하셔가지고, 맞아요. 그것도 일단 찍어주셨어요. 꿈의 아파트에 일단은 들어가서 살아야 봐야 맞아요. 거기에서 살면서 금매가 나온 걸 잡든 뭘 할 수 있다고 그때 추천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가실 거라고 사실 기대를 안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말 갔어요. 너무 수행력 대단하시 생각을 했고, 사실 오늘 제가 모셨던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부산을 가서 찾아뵀었는데, 그때 제가 원래 이렇게 초창기 시작하실 때부터 쭉 보긴 했잖아요. 블로그를 쭉 보긴 맞아요. 했는데, 그때 이제 비 오는 날, 우리 아까 만났던 그날, 그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우리가 흔히 체험단이라고 하면은 억지로 남이 가라는 데 가서 먹고, 숙제 제출하듯이, 그 포스팅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왜냐면 제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응, 마나님을 만났는데 마나님이 너무 이게 즐거워하시고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글을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것도 너무 기뻐하셔서 뭐 억지로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고깃집을 갔다. 그러면 포스팅을 하나만 해드린 게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포스팅도 막 2개도 해주고 인스타에도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쪽에서 점점 더 이제 찾으시는 분이 많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맞아요. 내가 다 갈 수가 없으니까 옆에 주변 사람들한테 이건 네가 가볼래? 네가 가볼래?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게 뭐라 그러지? 좀 있으면 좀 지나니까 커뮤니티 형성이 되시더라고요. 마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우리가 수익화 강의를 제가 진짜 초창기에 많이 다녔어요. 지금은 안 다니지만 초창기 그때 저도 14년에 블로그 개설했을 때 얼마나 많이 다녔겠습니까? 다니면서 제 같이 들었던 동료들이 다 수익화 강사를 하고. 근데 다 이런 모임을 만든다거나 강의를 한다거나 이런 체험단을 한다거나 이런 거 하나를 해도 다 몇 명이 모이면 얼마짜리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화님이 그게 아니고 나한테 들어온 게 너무 감사하고 난 너무 즐겁게 이 일을 하고 그리고 이걸 나누다 보니까 저절로 커뮤니티 형성이 되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제 주위에 그렇게 계산해서 했던 애들은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만화님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사실 그때 부산에서 그 얘기를 하신 게 너무너무 임팩트 있어서 제가 한 번은 꼭 이렇게 강의를 만들어서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딱 이제 많은 분들이 모여주셔서 만화님을 좀 많이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원래는 다른 강의 때는 제가 만화님이 어떤 키워드 잡는 법이라든지 수익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일부러 그 앞부분에 그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뭐, 블로그 만들어도 저는 쓸 게 없어요라던가, 여러 가지 핑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까 앞부분 들으시면은 이제 그 얘기 안 하시죠? 시간이 없다. 쓸 말이 없다. 그리고 환경이 내가 뭐 이렇게 할 만한, SNS를 할 만한 환경이 안 된다. 이런 얘기 안 아까 인터넷 그거 잡으려고 편의점 가서 우리 그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없잖아요. 그죠? 저 굉장히 앞부분의 얘기가 꼭 있어야 된다 생각했어요. 마나님의 이 이야기를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감명을 받았던 것처럼 뭔가 임팩트를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그래서 혹시 이제 남은 시간을 한 10분 정도를 이제 Q&A를 받아보려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반성을 하고, 아니, 아주, 아니, 선배님 지금 너무 아프신 것 같은데, 아이고, 네, 저 때문에. 그래서 되게 오늘 되게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마나님 강의를 사실 저희 패키지가 오늘 원래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에, 아, 장식하고 싶은 그 분이었어요. 그래서 좀 이런 마인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익화 기법은 누구나 알려줄 수 있지만 이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얘기가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앞부분에 추가를 전해왔었는데 오늘 너무 찌질한 듣고 얘기만, 뭐, 준비를 진짜 많이 하셨구나 생각했어요. 아니, 너무 찌질한 얘기만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저는 뭐, 행복합니다. 그래 흡수습을 합니다. 아까 아니, 아까 블로그 근데 하면 많이 막 음, 고생만 한다고 생각할까 봐 조금 걱정이긴 해요. 네, 그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아까 않고. 나왔던 질문 중에 중복돼서 나오는 게 뭐냐면 아까 그 서포터즈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네네네. 서포터즈 그런 정보는 어디 사이트 가서 보시는 건지 아니면 모아져 네. 있는 커뮤니티가 있는 건지를 물어봤었어요. 네, 모아져 있는 사이트도 있고요. 근데 그 사이트만 의존하면 안 되고, 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지역이, 뭐, 경기도 어디예요? 경기도 어디, SNS 서포터즈 치보면 작년에 언제 모집했는지가 나와요. 그러면 분명히 올해도 그쯤에 해요. 지금이 완전 피크예요. 이 강의 되게 잘 들으셨어요. 지금 울산시에서만 해도 지금 서포터즈를 갖다가 동시에 막 두 개씩, 세 개씩 이렇게 오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선생님, 근데 혹시 이거 두 개 다 지원해도 돼요? 라고 하면, 왜 지원해도 됩니다. 근데 왜 두 개를 모집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홍보과고, 그쪽은 관광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개의 서포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어차피 멀리는 못 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뭐 서포터즈 이렇게 검색 한번 해보시고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도 의존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거기에 모든 서포터즈가 그 사이트에 다 100% 올라온다는 그게 없으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는 네, 거기에서 뭐 이웃 추가해놓고 색을 뜨면은 보시고 네, 키워드 쓰시면 되잖아요. SNS 서포터즈든지 뭐 아니면은 블로거 모집 이런 거 있으니까 그거 키워드 알림 해놓으시고 네, 하시면 팸투어 완전 강추. 네, 무조건 지금 강추. 다른 분 질문 중에 지금 경제 주제 블로그 운영 중인데 육아 관련 포스팅을 하려면 그 새로 블로그를 만드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기존 블로그에 함께 작성해도 괜찮은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블로그의 목적이 뭘까요? 제가 이거는 꼭 물어보는데
수익화만 생각하시면 수익화예요. 근데 방법도 여러 가지잖아요. 인플루언서가 돼가지고 수익화를 하겠다는 것도 있고,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원고료만 받을 거야 하는 것도 있고. 네. 어떤 게 있으실까요? 그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딱 기준은요, 인플루언서를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면, 네, 이렇게 섞어서 하는 건 완전 안 돼요. 무조건 반대예요. 절대 될 수 없고요. 네. 그리고 그냥 수익해서 원고료 받고 하실 것 같으면 섞어도 되고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공무원분들요? 공무원분들 제일 많이 하시는 게 강의죠. 책 써서 강의하시는 거에서는 아무 지장이 없고요. 맞아요. 네, 상대방, 네, 그걸로 해서 해도, 네, 괜찮습니다. 네. 저희도 오시는 분들이 초등학교 선생님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 그 분들이 목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내 글을 써서 이렇게, 예, 이제 책으로 내고, 이제 요즘에는 어떻게 맨날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SNS 어떻게 안 하고 살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강의 다니시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그게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못하는 건 아닌데 왜 안 하시냐면 이거 써서 내야 돼요. 제출을. 그러니까 동료들인데 같은 막 오늘은 뭐 호텔에 협찬 받았어요. 네, 주임 선생님한테 보고서 올리고 막 이런 거 하는 게 조금 민망하잖아요. 네, 그래서 못하는 거지. 아예 못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혹시 상위 노출이 잘 안 돼도 체험단 선정해서 원고료를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거 무조건 되죠. 제가 아까 제일 처음 보여드렸잖아요. 제 블로그는 뭐 최저가 블로그라서 잘 되고 우리 거는 최저가 블로그라서 안 됩니다만 이렇게 하시길래 바로 개설을 해서 한 달 만에 받아가지고 포스팅 해가지고 보여드린 게 그거예요. 음, 완전 처음부터 만들었어요. 네. 저는 세컨 블로그도 블로그 2개 운영하고 있거든요. 세컨 블로그도 아주 네, 잘합니다. 예, 우리 둘째가 아주 잘합니다. 네. 그 네, 저, 다른 저, 분이 블로그 음. 지수가 준체 5 정도면 높은 건지, 그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 어, 이런 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봤어요. 네, 중요하죠. 준체 5 정도면 준수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적화 블로그가 당연히 좋죠. 근데 이제 여기서 짚고 넘어갈게. 준태 최적화는 그 프로그램 업체에서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정식적인 용어는 아니고 그 준체 5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준체 5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준수하신 편이고요. 지금 최적화 블로그는 잘 안 나와요. 웬만하면. 뭐 최적 2등급, 3등급 이런 게 다 있는데 지금 최적 3등급, 2등급은 웬만하면 안 나오는 추세고 근데 1등급까지는 그 작업을 통해서 1등급으로 바뀌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5등급이 5가 이제 최적 1, 2, 그러니까 3, 2, 1이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6, 5 이게 좋은 건데, 자, 보세요. 3, 2가 지금 안 나와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청약을 할 때도 1순위, 2순위가 없으면 누가 돼요? 3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블로그도 최저가가 안 나오는 시대예요. 그러면 누가 대세예요? 6, 5등이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6, 5등만 해도 추천 다 받을 수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체험단을 선정하는 일도 다 해요. 네, 원고를 주고. 당연히 저희 수강생들 다 집어넣었고요. 근데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최적 5여도 될 만한 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등급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 세컨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예 그냥 취하거든요. 그래도 상위 노출 잘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블로그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너무 네, 5 정도면 준수하다. 그리고 수익화하기에 너무 좋다. 네, 여기 답이 됐을까요? 인플루언서 선정이 잡불 같은 경우는 잘 안 되는데, 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새로 블로그를 파서 인플루언서를 도전해서 운영하는 게 나은지, 지금 이대로 운영하는 게 나은지를 물어보시는 음, 거였어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제일 많이 하는 건 뭐예요? 글은 글로 덮는다. 뭐, 저도 마찬가지로 제 블로그에 손상이 없는 상태에서 여행 블로그를 했잖아요. 맞잖아요. 네, 40번 떨어졌는데. 40번을 여행 인플루언서로 신청한 건 아니고요. 20번은 육아로 신청했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또 5번은 또 뭘로 했어요? 뭐 이제 가계부를 써놓으니까 경제 인플루언서로 했어요. 그래서 되지도 않는 주식 글 쓰고 그냥 아파트 쓰고 막 경제 인플루언서 하려고 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이걸 해야지 내가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블로그에 대해서. 그래서
매일 그렇게 한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선택은 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글을 글로 덮던가 아니면 뭐 새로 파던가. 근데 덮어집니다. 덮어지는 거는. 네. 저도 지금 완전 덮어졌잖아요. 옛날 글 못 찾아봐요, 완전. 지금 서포,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제가 처음부터 여행 인플루언스, 처음부터 주제가 여행이었다고 오시는 분들 많아. 그게 뭐, 그쵸. 예. 서포터즈 지원할 때 어떤 점을 어필하는 게 좋은지. 그래도 아무래도 그 서포터즈가 다 다르잖아요. 교육청 서포터즈가 있고 여행 서포터즈가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해당 주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다루는 사람들이 좋죠. 오늘 댓글 받았는데 이분은 아기 교육에 되게 관심 많으세요. 그래서 단톡방에 올릴 수 있나? 모르겠다. 잠깐만요. 이분 교육청 서포터즈 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맞아요. 써주면 도움이 되죠. 예. 그래서 이분은 교육적 서포터즈가 되셨는데 교육으로 가셔가지고 서포터즈가 됐어요. 그래서 꼭 여행이 아니어도 서포터즈 하시는 데는 뭐 크게 지장 없습니다. 근데 당연히 블로그 내용을 보거든요. 근데 포스팅 하는 것마다 일기, 아니 포스팅 하는 것마다 뭐 기록만,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이야기만 하면 조금 선정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글을 퀄리티를 조금만 높이시면 어떠한 분야든지 간에 뭐 경제도 좋고 교육도 좋고 책도 좋아요. 도서도 좋아요. 네, 그런 것만 신경 쓰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원할 분야에 관련해서 좀 더 미리 좀 글을 좀 깔아놔라. 그쵸, 그쵸. 내가 만약에 원래 한 모집을 한 2주 정도 하거든요. 2주 정도 하면 네, 그렇게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내년도 강의 일정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말씀해 주실 어, 수 있으세요? 제 강의 진짜 제가 여기 온 거는 제 강의 잘 안 강의 하잖아요. 홍보하려고 네, 온 거 진짜 1도 없고요. 네. 그리고 근데 블로그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블로그를 하면 아무래도 블로그는 인스타처럼 이것저것 막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알고 가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수익화를 하시고 막 그런 게 궁금하시면 오시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돈 쓰지 마시고 그냥 유튜브에서 보시고 하셔도 충분히 네, 다 처음에는 네. 이거 어느 정도 하시고 오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네. 마나님이 원래 돈 안 받겠다, 홍보도 안 하겠다. 계속 음. 그래가지고 아니, 오늘 오셨는데 너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가계부를 그렇게 쓰고 인터넷 그 6,600, 그 16,600원이 아까워서 블로그 하면서도 안 하는데 남의 주머니에서 돈 빼는 게 제가 이게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일을 잘 하는 우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우리 약간 돈 벌기 글렀다고 맨날 만나면은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제가 뭐를 뭐 이렇게 가서 포스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블로그 단톡방에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마라님 여기 지분 있어요? 물어봐요. 지분 없어. 개뿔도 없다. 그러면서 맞아. 집은 없습니다. 이러고. 근데 또 아이, 그렇게 하면 그분도 제가 진짜 필요할 때, 아, 이분,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하면 거절 안 하실걸요? 네, 분명히 거절 안 하실 거라고 봐요. 네. 여담이지만 저한테도 가격 왜 이러냐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근데 네, 제가 제가 경단녀일 때 뭔가 해보고 싶은데 경단녀고 지금 막 핵사도 그만두고 새로 투입해서 반드시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이러니까 저도 돈을 5만 원 이상 못 내겠는 거예요. 그때 맞아. 책 쓰기 강의를 듣고 싶었는데 59만 원에 해주신다고 해서 특별히 근데 돈이 없어서 못 갔어, 제가. 결국. 혼자 음, 책을 써야겠다면서. 근데, 그래서 약간, 저도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만화님, 우리는, 그때 그 시절에 우리 같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나 홍보나 막 오라고 하시는 게 너무 부담, 왜냐면 와서 나한테 돈 내는 순간 내가 너무 부담을 받으니까, 그죠? 맞아요. 만화님도 아마 성격 비슷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강의가 제일 신경 쓰여요. 특히나 유료 맞아. 강의. 그래서 제가 오늘 돈 안 받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 제가 강의도 사실은 원래는 진짜 강의하는 게 제일 재밌어가지고 강의에 열을 많이 냈는데 조금 그거를 뭐 관공서나 이런 데가 사실 돈을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강의를 많이 가고 정규 강의를 좀 줄이는 이유가 뭐냐면 정규 강의를 하잖아요. 한 달 내내 내가 여기 매달려 있어요. 맞아. 이거밖에 안 보여. 이 수강생밖에 안 보여. 그래서 맞아. 제가 너무 이게 스트레스는 아니지만 이제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니까 제가 10명 모집해가지고 10명 안고 한 달을 끙끙거리는데 이 일을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규 강의를 많이 안 하는 이유도 제일 크고요. 그리고
나라 돈 받는 게 좀 좋잖아요. 적어도. 그래서 맞아. 그 사람들은 도서관에 돈 안 내고 오시잖아요. 그다음 도서관에 그냥 공짜로 가는 거. 그래서 그냥 그게 제일 저는 마음 편해요. 못해도 마음 편하고 좋아도 마음 편하고 네. 저도 그래서 그리고 도서관 강의는 가요. 오시는 분들이 돈을 안 내니까. 나는 나라 네, 돈을 맞아요. 받고. 맞아요. 그리고 문화센터 강의도 뭐 5천 원 이렇게밖에 안 맞아. 받는데 맞아, 맞아. 네, 그래도 뭐 커피값 한 잔은 벌어 가시겠지 이러고 네. 그 그랬었어요. 아까 맞아요. 질문 중에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팁이나 책이, 권유할 만한 책이 혹시 있는지 여쭤봤어요. 책, 책은 주제가 너무 다양해서 제가 권하기가 좀 잘 모르겠고요. 그 팁, 팁은 일단은 내가 찍은 사진, 내가 쓴 글 위주로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이 쓴 거 다운받아서 올리고 그러니까 나 잘났네 하고 블로그 포스팅 30분 안에 발행해가지고 올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있죠. 그게 음. 요즘에 블로그에서 제일 화두가 저품 많이 먹이고 큰 화두가 사진 중복이나 이런 게 제일 요즘에 제일 크거든요. 그거 좀 조심하시고 비속어 뭐 이런 거 남기는 거 조심하시고 네. 이런 것만 좀 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애기 네. 사진 같은 거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도 뭐 조금 조심하시고, 네. 인스타에 비해서 블로그가 좀 하지 말아야 할 게 좀 많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그거를 해놓으면 결국에 이 로직이 똑같잖아요. 선배님도 아실 거예요. 강의 많이 들으셔서. 블로그랑요, 인스타 로직 똑같아요. 네, 반응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팬이 반응하는 게 좀 달라서 그런 거지. 네, 반응하는 것도 똑같으니까. 네, 그러면 안 되죠. 자기 블로그에 사진 중복 안 되죠. 네, 우리가 어려운 거는 좀 피하셔야 돼요. 음, 그리고 저도 많이 듣는 질문이고, 아까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기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 있잖아요. 블로그에 일기 써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아까 답변 드린 제 개인적인 의견은 뭐냐면, 일단 내가 이거 블로그 하나 포스팅 하는데, 한 2시간 들어간다, 3시간 들어간다. 어느 정도 내가 감을 잡아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처음 할 때는 포스팅 하나 남들 볼만하게 하면 한 5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막 4시간씩 걸려. 음, 왜냐면 사진 하나씩 다 올리고 설명 달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처음부터 수익화를 염두에 두고 블로그를 해야 돼. 나는 블로그에서 뭐 한 달 내에 얼마를 벌겠어. 이렇게 시작하시면은 이게 내가 글 쓰는 이게 부담 없이 포스팅하는 습관이 들기 전에 나중에 이것도 시간 지나면 분명히 2시간, 1시간 줄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내가 글 쓰는 습관이 들기 전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봐서. 맞아요. 원래는 맞아요. 효율적으로 하려면 처음부터 수익화를 염두에 두고 키워드를 잡았던 사진을 몇 장 이상, 뭐 영상을 몇 초 이상, 뭐 이런 거 다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시작하셔서 내가 유지할 자신이 없어지시는 분들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지금은 쓸 수 있는 게 일기다라고 하면 일기를 쓰셨다가, 저도 일기를 쓰잖아요. 근데 일기를 쓰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일기를 쓰다 보면은 내가 오늘 간 식당이 있을 거고, 내가 쓴 제품이 있을 거고. 근데 내가 쓴 제품이 너무 좋아. 이거 좀, 다른 사람도 좀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렇게 쓰다 보면 체험단 하시겠냐는 댓글이 100% 와요. 무조건 와요. 그렇게 하다, 응, 그죠. 그 무조건 와요. 다음에 발전해 나가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일단 일기도 뭐든 상관없으니까 블로그를 한번 하시는 걸 맞아요. 추천드리는 거예요. 저도 제가 수익화를 목표로 하긴 했지만 수익화 1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맨날 그 삽질하는 글만 썼지만 그 글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걸 할 때 좀 쉽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경험 없다고 좀 쉽게 했던 것 같고 또 제가 썼던 방법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어느 정도 블로그를 이렇게 하고 나서 강의를 하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내가 블로그 강사인데 내가 좋은 글만 쓰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회수나 이렇게 이런 게 좀 높아지는 글도 저는 그때는 압박이 좀 많았었거든요. 왜? 내가 블로그 하는 사람인데 조회수가 이 꼬라지를 해가지고 무슨 키워드로 강의를 하냐,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썼던 방법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나 하면 블로그가 좋아하는 일도 하나 하자. 네이버가 내 직장 상사라 생각을 하고 내 좋아하는 일을 하나 하면 네이버가 좋아하는 일도 하나 하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포스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내가 쓰고 싶은 글 하나 쓰고 내일은 키워드에 좀 좋은 거 아니면 뭐 정보성 글 뭐 이런 걸로 하나 대처하고 네 이렇게 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크게 막 현타 오고 지치고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딨어요. 남 눈치도 좀 봐야죠.
그래서 내가 좋은 글 하나 쓰고 남 눈치도 하나 보고 네. 이렇게 하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중군이 자기 블로그에 사진도 중복되면 안 되는 걸 거야. 근데 되도록이면 안 돼요. 중복하지 않고, 네. 어쨌든 유사 사진, 유사 문서에 걸리지 않을 만한 행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실 때마다 사진 새로 찍으세요. 지금 그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사진 올린 걸 다운받아서 가져가기도 하던데, 그 다운받아가지 않게 그 설정하는 게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설정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캡처해서 가져간다, 그런 건 어쩔 수 없고, 예전에 몇 년 전에 한번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블로거들이 쓴 글을 그대로 가져와서 자기 블로그에 써서 오히려 원래 쓴 블로그 사람이 유사문서 때문에 저품질을 먹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그 인플루언서들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글 쓰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신고해서 그 사람을 정지시키는 걸 이제 많이 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렇게 내 걸 무단으로 사용하는 게 있는지 한 번씩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한 번도 어디 가서 강의로 하진 않았는데요. 일단은 사진에는 마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캡처를 해도 못 가져가게 마크를 다 박으세요. 그냥 모두 마크 받기 이게 있어요. 모든 사진 선택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진에다가 마크 박으시면 돼요. 30초도 안 걸려요. 내 사진에 마크 박는 거. 그래서 애기 사진이나 이런 거는 무조건 마크를 박으시고요. 또 하나의 팁이 제가 블로그를 이렇게 오랫동안 일일 포스팅을 했지만 사실은 요즘에 누락이 진짜 천국이거든요. 누락이 진짜 많으세요. 근데 누락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왜? 내가 그렇게 신중하게 글을 쓰고 내가 그 패턴을 알기 때문에 저는 누락이라는 걸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글 하나가 딱 누락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 누락에 대한 거를 갖다가 알려고 뭐 유료 뭐 이렇게 누구한테 뭐 물어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거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프로그램 개발을 하시는 분도 이거를 못 살렸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락이라고 아 누락이구나 비공개 돌리자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이거 찾는데 2달 걸렸어요. 네. 하나 지우고 반영하는 걸 기다렸다가 안 되네. 다시 넣고 그 문장 지우고 반영하는데 시간 걸렸는데 반영 안 되네. 다시 집어넣고 또 사진 하나 다 지우고 집어넣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2달을 걸려가지고 이 원인을 찾았어요. 오늘 이 얘기를 하자면 제가 호텔 글이 누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키워드가 너무 같나 싶어서 사실은 키워드도 좀 바꿔보고 이 호텔에 3번을 갔었어요. 제가 이게 3번을 가서 3개 포스팅했는데 한 번도 옛날 사진을 저는 써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새 사진 이번에 갔을 때 사진만 썼는데 누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뭐 아기가 욕조 사진이 있어가지고 욕조 사진 때 누락인가 또 지워보고 그래도 또 아니야. 그래서 이 말이 뭐 자쿠지라는 말로 해서 자쿠지가 별로 단어가 안 좋아서 나 지워보고 그러니까 뭐 오만 걸 다 해봤어요. 안 돼. 근데 결국에는 뭐 때문에 누락인 줄 아세요? 아, 이거 진짜 꿀팁인데. 제가 같은 호텔을 3번 갔잖아. 그런데 첫 번째에 갔을 때의 호텔 사진과 3번째 갔을 때 호텔 사진이 구도가 똑같아. 이거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사진을 찍는 사람은 나잖아요. 나는 그 호텔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가는 데마다 그냥 나는 이 사진 예쁘게 나오니까 여기를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똑같이 찍었어요. 근데 물론 다른 사진이에요. 물론 100% 똑같지도 않아요. 거의 한 80%밖에 안 똑같아. 그런데 내가 이 호텔에 너무 자주 가놓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누락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우고 나서는 바로 반영이 됐어요. 그다음 제가 이걸 찾는데 2달 걸렸어요. 인플루언서 40번 떨어져가지고 되는 것만큼 힘들었어요. 네. 결국 찾아내신 게 너무 대단하다. 네, 근데 뭐 제가 가진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죠. 뭐 이런 네. 저희 58분이라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아, 네. 체험단 업체들이 건당 얼마라고 쪽지랑 메일 오는데 그런 건 저품질 먹는다던데 정말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요. 체험단 같은 경우에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체험단 사이트에서 체험단을 해서 링크를 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내 글 등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사실은 저희들은 권하지 않고 잘 안 해요. 뭐, 뭔지 아시죠? 체험단을 갔다 왔는데 예, 그런 건 잘 하지 않고요. 또 중요한 거는 병원이나 이런 포스팅이 또 있어요. 뭐 병원 보험. 제 블로그에 보험 포스팅 하면은 한 건당 얼마 받는지 아세요? 보험 포스팅. 그냥 내가 원고 쓰고 내가 사진 대략 이제 뭐 핀테레스트 같은 데 다운받아가지고 사진 편집해가지고 하는데 40만 원이요. 근데 안 해요. 이런 게 저품 먹기 제일 쉽거든요. 그리고 병원. 병원은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냥
병원 포스팅하면 저품 걸려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병원 포스팅은 의료법 위반이 되게 많아요. 블로그 상에서의 문제도 많지만 의료법에 걸리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림 처리가 되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신고가 들어가고 그래서 내 블로그 저품으로 먹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포스팅 하실 때는 내가 내 돈 내산 내 아이를 소아과에 가서 주사를 맞췄더라도 그 포스팅 같은 경우에는 안 하시거나 조심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쪽지가 오면은 일단은 그 왜 그냥 내한테 그냥 진짜 필요해서 내가 필요해서 하거나 이런 모르겠지만 뭐 네가 선 물건을 구매하면 내가 페이백을 해가지고 포스팅하는 거 뭐 이런 거나 내가 주는 사진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된다. 뭐 5분 만에 단다. 뭐 내가 블로그 원고 쓰는 거 뭐 이렇게 주면은 네가 올리기만 하면 된다. 이거는 절대 편하게 돈 버는 건 없어요. 네, 그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네. 갑자기 내 블로그에 생전 이런 일이 없는데 10만 원짜리가 왔어. 이거는 좀 물어보고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응. 그러면 네. 저희가 이제 10시가 됐으니까 저희가 음, 또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면 제가 이제 카톡방에 마나님 블로그 링크 올려드릴게요. 혹시 뭐 구경하시고 싶으신 분은 가서 보시고 홍보 안 한다고 했지만 제시님, 내가 몰래 홍보를 아, 하겠어. 제시님 너무 그래서 감사해요. 오늘 너무 좋은 이야기 들려주신 마나님께 박수를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내주시고 금요일 늦게까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강의 네, 들어주셔서 진짜 정말 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고맙습니다. 다른 자리에서 또 봬요. 우리는 또 네, 단톡방에서 다 같이 또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배님 감사합니다. 다들 오셔서 오늘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와줘서 바로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